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재간동의 사이다 박준입니다. 자, 한동훈 또 윤석열 대통령 면담이라고 해야 되겠죠. 참 신기하게 좀 끝났습니다. 만나는 과정에서 이 약속 시간도 좀 미뤄진 부분도 있고요. 또 서서 기다리겠다라는 거, 그 직사각형 테이블에서 또 이야기를 나누면서 1대2 모양새로 뭔가 훈시를 하는 모습, 또 사진을 공개했는데 그 사진도 지금 계속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직후에 한동훈 대표는 추경호 원내대표하고 식사를 했다고 하고요. 윤석열 대통령은 한동훈 대표는 친한계 의원들하고 또 식사를 하면서 또 얘기를 했다고 하니까요. 앞으로 어떻게 좀 전개가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출근길 오늘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방송 중에 댓글 참여 많이 부탁드리고요. 박준의 뉴스 인사이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바쁜 아침 듣기만 해도 이해가 쏙 뉴스픽 시간입니다. 오늘도 뉴스토마토의 전현주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어제 공개된 뉴스토마토 단독 보도 이야기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명태균 씨의 여론조작 의혹, 이게 지금 문제가 되면서 최근에 여론조사 관련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조사를 좀 해보니까 5년간 제재를 받은 위법 행위가 400건이 넘는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이 여론조사 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여론조사 결과 위법 행위는 총 452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위법 행위에 대한 조치 내역 비중은 경고에 그친 게 78.3%, 고발이 15.3%, 과태료 처분 4.4%, 수사 의뢰는 2% 순으로 나타났는데요. 최근 5년 중 가장 많은 여론조사 위법 행위가 이뤄진 건 올해 4월 국회의원 선거였습니다. 이번 총선이었군요. 네, 최근 명태균 씨가 이 여론조사 조작 의혹에 휩싸이면서 여론조사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런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 일환으로 여심위는 선거 여론조사 사전 신고를 의무화하기로 했고, 또 여론조사의 품질과 조사기관의 등급을 평가 및 공개하는 품질평가위원회를 선거 전과 후에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네. 한편 이 여론조사 결과 위법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좀 강화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최근 5년간 여론조사 결과 위법 행위에 대한 여심위의 조치가 주로 경고에 그쳤던 만큼 고발과 수사 의뢰 등 중징계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여론조사 관련된 뉴스토마토 단독 보도 어제 있었습니다. 이 두 번째 기사가 윤석열 캠프, 당시 대선이죠. 그리고 PNR 조사 관련된 내용인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뉴스토마토 취재 결과 2021년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경선 시절 윤석열 캠프가 PNR의 여론조사 결과를 선거 홍보에 활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전에 해당 영상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영상 앞부분만 예. 봐도 미래한국연구소라는 이름과 네. 또 PNR, PNR. 이름이 언급이 되는데요. 이 PNR의 여론조사는 실질적으로 명태균 씨가 운영한 미래한국연구소가 의뢰한 조사였다는 점을 생각하면 문제는 또 더 심각합니다. 네. 현재까지 제기된 의혹으로는 윤 대통령이 대선 기간 명 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받았다 이런 의혹이 제기돼 있는데요. 만약에 무상으로 해당 여론조사가 윤 대통령에게 제공이 됐고 이를 반복적으로 활용을 했다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한다는 게 선관위의 판단입니다. 게다가 또 무상으로 이 기부행위를 했다면 정치자금법 위반 가능성도 있는 상황입니다. 법률 위반도 위반이지만 지난 대선 할 때 저 여론조사 사실은 좀 튄다 이런 얘기도 많았었고 네. 글쎄요 다른 여론조사가 많았을 것 같은데 왜 홍보할 때는 딱 PNR 이것만 활용했다 이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야. 윤 대통령의 이 공식 유튜브 채널 분석 네. 결과 대선 전체 기간 동안 해당 채널을 통해 홍보한 여론조사는 이 PNR 조사가 유일합니다. PNR이 유일하다. 네, 같은 기간 이 대선 관련 여론조사가 20건에 달하는데도 PNR 조사만 콕 집어서 이 홍보 목적으로 사용을 한 건데요. 네. 윤석열 캠프는 유튜브 채널에 해당 영상뿐만 아니라 두 건의 이미지를 제작해서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를 통해서 해당 여론조사를 홍보하기도 했습니다. 시간을 조금 돌려서 저희 뉴스토마토가 지난 15일 윤석열이 홍준표보다 2% 앞서게 해주이소. 네, 이 보도를 좀 떠올려 보면요. 명 씨가 미래한국연구소를 통해서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적합도를 조작한 정황을 보도한 바 있는데요. 네. 오늘 보도해드린 이 PNR 조사의 의뢰자도 미래한국연구소라는 점은 조금 생각해봐야 될 지점인 것 같습니다. 또 한겨레 21도 명 씨가 미래한국연구소를 통해 표본을 조작하고 또 윤 대통령에게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했다고 보도를 했는데요. 만약 윤석열 캠프가 7월 30일 진행된 PNR 여론조사를 명 씨를 통해 무상으로 제공을 받았고 이를 홍보에 활용했다면 충분히 기부행위 위반으로 볼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론조사가 조작 2% 올리는 방법 국정감사에서 강혜경 씨가 얘기를 했습니다. 표본 줄여서 그냥 늘려버리는 알아서 그만하고 그런 얘기도 있었고 이거 관련해서 PNR 조사를 한 다음에 대통령한테 줬는데 돈 안 받았다. 기부행위 될 수가 있죠. 대신 받은 게 공천이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재보궐선거 창원 의창지역구죠. 그 이후에 세비 이른바 반띵한 데가 연결되면 심각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여론 조작하고 보고한 다음에 돈 안 받고 공천 받고 세비 반띵 받고 이렇게 연결이 지금 되지 않습니까? 네, 다 받았네요, 그러면. 심각합니다. 이제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좀 더 확인해야 되고 이제 지금부터 좀 봐야 될 거는 여론조사, 여론조작 이런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좀 지켜보기로 하고요. 자, 21일에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동훈 대표의 면담. 이게 세세한 내용이 공개가 안 됐는데 면담 하루 만에 대화 내용 등이 속속들이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네, 대통령실은 면담 하루 만에 정진석 비서실장의 속기를 바탕으로 한 면담 대화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 하루가 지나고 결과를 얘기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 대표가 직접 브리핑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당정이 한 목소리를 내려고 그랬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공개한 내용을 좀 살펴보면 한 대표의 이른바 김건희 여사 라인을 정리하는 대통령실 인적 쇄신 요구에 대해서 윤 대통령은 누가 어떤 잘못을 했고 뭐가 문제인지 구체적으로 알려주면 얘기해보면 판단해보겠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또 대외 활동을 중단해달라는 요청에 대해선 김 여사가 많이 힘들어하고 있고 활동을 많이 줄였는데 그것도 지나치다면 더 자제하려고 한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또 각종 의혹을 규명하는 절차에 협조해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막연하게 이야기하지 말고 의혹을 구체적으로 가져오라 이렇게 요구했다고 하는데요. 결국 한 대표가 공개적으로 내건 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세 가지 요구 모두 거절한 셈으로 보입니다. 결국 빈손이다라는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한동훈 대표 측이 공개한 면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한동훈 대표는 오직 국민만 보고 민심에 따라서 피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렇게만 말했는데요. 면담 내용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정작 본인은 조금 한 발 떨어져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이 친한계 인사들이 빈손 면담 책임을 윤 대통령에게 돌리는 모습을 좀 보였는데요. 한 대표는 대통령실과 행정관 등 8명가량을 김여사 라인이라고 지목했지만 윤 대통령은 구체적인 잘못
잘못을 비서실장이나 정무수석을 통해서 알려달라 이렇게 아이고, 얘기를 했습니다. 알려달라. 네, 이렇게 통해서 얘기해달라고 한 점도 조금 논란이 되고 있고요. 또 한 대표가 김 여사 특검법을 두고 추가 이탈표에 대한 우려도 전했지만 윤 대통령은 당 의원들이 그러면 어쩔 수 없지만 의원들을 믿겠다면서 기조를 바꾸라는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자, 면담 뭐 독대냐 이 형식 자체도 말이 많았지만 면담 이후에 의전 또 형식 이걸 두고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특히 윤 대통령 또 한 대표 차담 이후에 바로 추경호 원내대표하고 저녁을 먹는 이런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네, 면담 형식과 시간을 네. 두고도 참 말이 많았지만 면담 이후에 공개된 사진을 두고도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공개된 면담 사진을 보면 윤 대통령은 상당히 고압적인 자세로 좀 면담을 이어가려는 듯한 모습을 깜짝 놀랐습니다. 보였습니다. 취조하는 모습이 좀 보였거든요. 네, 면담 테이블이 또 상하 구별이 없는 지금 원탁이 아니라 좀 저렇게 보시는 것처럼 직사각형이었고 막았어요. 가로막고. 네, 상하 구별이 있는 저 것처럼 사람 보이죠. 뭐예요? 저 걸어간 사람. 저 사람 사진 왜 찍혔습니까? 네, 또 면담 전 네. 산책 시간도 있었는데요. 이때 대통령실 직원들도 동행을 했는데 이 중 한 명은 또 한 대표가 지목한 김건희라인 사람이었습니다. 아하. 이를 두고 친한계에서는 인적 쇄신 요구를 무시하려고 일부러 그랬던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차담 형식의 한동훈 대표의 면담을 마친 뒤에 추경호 원내대표와는 만찬을 곧바로 가졌는데요. 친한계 의원들은 한 대표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좀 무시한 거다라면서 불쾌해하는 분위기를 보였습니다. 네. 또 어제 한 대표는 친한계 의원들이 제안한 회동 자리를 수용해서 회담 내용을 공유했는데요.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 전국에 대한 엄중함을 이야기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공개된 면담 내용 중에 눈에 띄는 게 있습니다. 대통령 자신은 대선 전에 이 명태균 씨와 관계를 끊었는데 김건희 여사는 명태균 씨를 달래려고 노력했다. 이 부분인데 이게 의혹이 더 커지는 거 아닙니까? 네, 이상한데요? 좀 석연치 않은 부분이 더 네. 발생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명태균 씨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대선을 앞두고 명 씨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손잡으라고 조언을 했다. 이후 자신은 명 씨와 단절했지만 아내는 나와 달리 명 씨를 달래려고 노력했던 것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해당 발언은 명 씨에게 여론조사 등 위법한 도움을 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를 밝히려고 말한 것으로 보이지만 뒷부분인 이 김 여사가 명 씨를 왜 달래려고 했는지 네, 이런 이유에 그죠? 대해서는 설명되지 않았는데요. 이상하죠? 명 씨는 윤 대통령에게는 공표용 여론조사만 보고했고 비공표 여론조사는 자신이 참고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나 김 여사와는 관련이 없으니 조사 비용을 받아낼 이유가 없다 이런 건데요. 하지만 강혜경 씨 주장대로 3억 7천여만 원이나 들어갔다면 큰돈을 단순히 참고용 조사에 투입한 이유가 무엇인지 여전히 의문은 남는 상황입니다. 또 어제 MBC 단독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명 씨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추가로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명 씨가 언론에 공개한 대화 내용은 이미 확보했지만 다른 휴대전화나 이를 옮겨 담은 저장 매체가 더 있을 수 있다고 보고 해당 내용을 압수수색하려는 겁니다. 해당 조사에서 조금 더 추가적인 증거가 나올 수 있을지 주목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의료계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여야 의정 협의체 제안이 나온 지 40일 정도가 지났는데 처음으로 의사단체 두 곳에서 참여 의사를 밝혔네요. 네, 의정 갈등이 어느덧 9개월째에 접어들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의사단체 두 곳이 처음으로 협의체 참여의 뜻을 어제 밝혔는데요. 여야 의정 협의체 참여를 제안받은 의사단체는 모두 15곳인데 어제 대한의학회와 의대협회가 처음으로 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의학회는 전공의 수련 과정을 개발하고 지도하는 의료계의 대표적 학술단체이고 의대협회는 전국 40개 의대 학장들이 모여있는 단체입니다. 결국 의대 교수들이 주축인 이 두 단체에서 먼저 대화 테이블에 나선 건데요. 이들은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는 분명 반대하지만 의료 분계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점에서 참여 배경을 밝혔습니다. 다만 협의체 출범 전에 의대생 휴학이 자율적 의사에 따라서 허용해야 된다는 조건은 내걸은 상태고요. 또 2025학년도,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협의체가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자, 우선 두 단체가 참여를 하긴 했지만 이제 중요한 당사자죠. 전공의 또 의대생
이런 분들이 협의체에 참여를 하지 않고 또 부정적인 입장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의료공백 사태의 핵심 당사자라고 볼 수 있는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SNS를 통해서 이 허울뿐인 협의체에 참여할 의향이 없다면서 날을 세웠는데요. 이 때문에 다음 주 출범할 것으로 예상되는 여야의정 협의체에 좀 차질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5학년도 의대 증원 문제의 경우 수험생 지원이 끝난 수시는 놔두고 또 정시 정원 가운데 증원된 300여 명을 백지화하려는 의견이 의료계 일각에서는 제기되고 있지만 각종 현실성을 따졌을 때 조금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도 있고요. 네. 또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이 초읽기에 들어갔지만 이런 문제들이 협상에 좀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도 많은 분들 댓글 참여 주시고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댓글 중에 달래야 할 게 뭐지? 이런 질문들이 많아요. 잘한다님, 또 짱고니님, 시드2000님, 또 이종영님 다 비슷한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왜 명태균 씨를 김건희 여사는 달래야 하는지. 이게 아마도 핵심이 아닌가 또 생각이 듭니다. 모르고 자꾸 이런 얘기가 밖으로 나오는 건지 아니면 정말로 뭐가 큰 문제가 좀 있는 건지 그런 것들도 앞으로 밝혀져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뉴스픽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윤주 기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사용자 중심의 뉴스포털 플랫폼 뉴스톰. 자신만의 가치와 색이 담긴 글을 작성하고 가치를 인정받으세요. 사용자 중심의 뉴스포털 플랫폼 뉴스통에서 뉴스북 뉴스라인의 필진이 되어보세요. 자유롭게 생각을 표현하세요. 작성 키워드를 지급해드립니다. 내가 작성한 글이 언론사 기사처럼 뉴스포털에도 노출. 초창기 활동 지원금까지. 지금 바로 뉴스통의 필진이 되어보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세상을 움직입니다. 하루도 조용할 날 없는 언론과 정치권 속에서 열불나는 여러분들 위해서 꼭 필요한 분입니다. 속사포처럼 빠르지만 시원한 말씀 또 통쾌한 말씀 기대해보는 시간이죠. 최진봉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주도 얼굴이 좀 좋은데 뭐 화나지 않습니까? 이슈, 화나죠. 화나는 이슈 항상 있습니까? 항상 있네요. 항상 있습니다. 수요일마다 이렇게 화가 나시는 것 같아요. 매일 있어요. 수요일뿐만 아니라 매일. 이거 진짜 화를 내십니까? 매일. 아니 화가 날 일이 너무 많잖아요. 자, 그러면 이번 한 주 동안 가장 화난 이슈 어떤 이슈입니까? 너무 많은데 너무 그냥 많죠. 이거는 이제 화나기보다는 황당하다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네. 그제였나요? 어제였나요? 윤 대통령하고 둘이 만났잖아요. 어제 저도 그거 당황스러웠습니다. 예. 그 테이블 앉은 자리. 그런 게 가능하나 진짜 어떻게 싶더라고. 보통 생각을 해보세요. 대통령이 대표를 만나는 거잖아요. 네. 여당 대표를. 그러면 비서실장은 누구 편에 앉아야 돼요? 대통령 쪽이나 뒤에 앉아요.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한동훈 옆에 앉았어요. 예. 뭐 하는 겁니까? 그 표정 봤죠? 이렇게 딱. 이런 표정. 네. 보셨죠? 예. 상기된 얼굴에 예. 뭔가 훈시한 듯한. 뭐 하는 거죠, 대체? 왜 저러죠? 아니, 왜 저래? 지금도 검사 후배라고 생각하나 봐. 아직도 자기 밑에 일하는 후배. 그러니까 상황이 바뀌어. 저 봐요. 표정 봐, 표정. 표정도 그러고 손 딱 짚는 거 보세요. 아니요, 좋아요. 계속 네. 계속 저 장면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하필 왜 저 그렇죠. 장면을 공개를 한 거예요? 그렇죠. 그것도 저는 궁금해요. 또 하나 웃긴 게 뭔지 아세요? 뭐죠? 또 다른 사진 보면요. 옆에 사람이 지나가는 사진이 있어요. 예, 사진 찍혀 있어요. 본래는 그렇게는 하면 안 저기요. 돼요. 예, 요건데
저분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경호원이라는 얘기도 있고 뭐 얘기가 있더라고요. 예. 일단 경호원이라면 그것도 큰 문제야. 아니 여당 대표가 뭐 위험한 인물이에요? 왜? 아니 면담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여당 대표와 대통령이 면담하는데 경호원이 만약 경호원인지 모르겠지만 네. 뭘 하시는 분인지 모르겠지만 경호원이라면 그것도 웃기는 거예요. 경호원이 왔다 갔다 하는 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위해를 가할 인물이에요, 저분이? 네. 그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많은 사진 중에 저 사진을 굳이 내보낼 이유가 있냐는 거예요, 제 말은. 이해가 아니 됩니다. 여러 사진을 찍었을 거 아니에요. 사진 보통 안 가보셨겠지만 나도 안 가봤지만 청와대 같은 데 가면 예전에 가봤어요. 아, 가봤어요? 예. 뭐 측근이야? 아니요. 아, 어쨌든 예전에. 사진이 빨리 그렇죠. 찍잖아. 다다다 예. 이렇게. 아, 엄청 수백 장을 찍어요. 그렇죠. 그 중에 정말 골라서 내보내는 거잖아요. 굳이 저 사진을 왜 내보내냐고. 혹시 가능한지 몰라도 어. 김건희에서 찍은 사진들이 저런 게 본 적 있나요? 없어요. 아주 막 귀하게 뭐 이렇게 그럼요. 막 이렇게 이런 찍은 예, 사진 예. 막 예쁜 아주 집. 이쁜 그런 사진만 사진만 골라서 보내잖아요. 찍혔던 것 같은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상한 사진만 골라서 찍힌 일부러 것 일부러 같아요. 일부러라고 봐요. 일부러라 그래야 돼요. 근데 어제 저 사진도 한동훈 대표를 완전히 무시하는 태도라고 보여지고 그 표정도 그렇지만 대화도 보면 완전 무시하는 거잖아요. 네. 뭐 내가 알아서 해. 네가 뭔데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저는 진짜 대통령이라는 분이 네. 야 그래도 여당 대표잖아. 아무리 본인이 예전에 밑에 데리고 있던 후배 검사라 하더라도 지금의 직책을 인정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저렇게 막대도 되는 거예요? 전 한편으로는 뭐 직책도 직책이지만 김건희 여사를 자꾸 공격하는 거에 대해서 화가 나 있는 그런 그렇지. 느낌도 듭니다. 네, 화가 난다는 그리고 그 사진을 저게 누가 선별했는지도 궁금해요. 그렇죠. 하필 저런 사진을 누구였을까?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 대통령실에 밑에 찍혀있잖아요. 로고가 찍혀서 나온 사진이잖아요. 네. 그 사진 중에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을 비교해보면 돼요. 그럼 네. 누가 정했을까? 정해줘. 저희 집 추측. 같아요. 저희 집. 저도 찍은 사진 많으면 저희 가족이나 저희 아내 위주로 많이 그럼요. 돼요. 제 사진은 사라져 있거든요. 없어요. 없거나 아니면 그런 이상한 느낌, 표정 이상한 짓고 있거나 표정,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있거나 거 그런 것만 나옵니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예. 이건 개인적 느낌이긴 느낌이고 하지만 추측입니다.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네. 자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대통령을 우리는 선출한 거지 네. 딴 사람을 선출한 게 아니죠. 자, 국회 국정감사가 지금 한창인데 과방위에서 좀 논란 얘기들이 좀 나왔습니다. 작년 김건희 여사 그 명품백 수수 영상 이 예고편이 이제 나올 것 같았는데 네. 방심이 그 새벽에 접촉 사단 하려고 난리를 쳤던 것 같아요. 일단 여야 공방이 벌어졌는데 네. 요 우선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네, 일단 무슨 내용이냐면 이게 이제 그 서울의 소리에서 미리 예고편을 내보낸 거예요. 네. 우리가 이런 방송을 하겠다라고 예고편을 내보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이 그 명품백 수수 장면이 찍힌 받는 장면이 찍힌 그 영상을 내보낼 거다 이렇게 네. 얘기했더니 이제 난리가 난 거 아니에요. 그럼 사람들은 다 접속을 하려고 하겠지. 네. 서울의 소리에 들어가서 보려고 하겠죠. 그랬더니 유일인 방심위원장이 이 예고편을 보고 이 접속을 차단하려고 시도를 했다는 거예요. 시도하는 방식이 뭐냐면 밤에 늦은 밤에 네. 담당 과장인가? 담당 직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직원이 있을 거니까. 그 직원한테 연락을 한 거예요. 밤에 아. 밤중에 근무 시간이 아니고 그래가지고 접속 차단해달라. 지시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직원이 일단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저 지금 이 카톡 그 나오죠. 예. 그 밑에 본 기사가 오늘 저녁 9시에 오픈한다고 위원장님이 빨리 올려달라고 하셨어요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심의를 올려달라는 거예요. 왜냐면 차단을 하려면 심의를 해야 돼요 먼저. 네. 근데 긴급 심의 안건으로 올리는 권한은 두 가지 방법인데 하나는 누군가가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 또 하나는 위원장이나 누가 직권으로 상정하는 경우예요. 근데 이게 정말 긴급을 요하는 직권 상정의 요인이 되느냐 저는 아니라고 보고 첫째. 두 번째 더 큰 문제는 서울에서는 언론사예요. 언론사의 인터넷 어떤 채널에 대해서 방심위는 심의할 권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방송, 그다음에 일반 뭐 인터넷, 뭐 이런 뭐 블로그 이런 거는 심의할 가능성이 그렇죠. 심의할 권한이 있지만 언론사에 대해서 심의할 권한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왜 언론사인 서울의 소리가 제작해서 올리려고 하는 또 제보를 받아서 올리려고 하는 이 영상을 차단하려고 시도를 했냐 이거 자체가 문제라는 거야. 이게 방심위원장이 본인이 이제 국감에서도 인정했습니다. 네. 접속 차단, 긴급 심의 지시 사실 인정했는데 대중에게 미칠 영향력 이 고려해서 차단이 필요하다. 일단 권한도 안 맞을 뿐더러 이 갑자기 이렇게 하는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 아니 국민에게 미칠 영향이라뇨. 이거 당연히 알아야 될 권리예요. 그렇죠. 아니 대통령 부인이라는 사람이 선물을 덥석덥석 받아. 네. 그걸 찍었어.
언론사는요 비리가 있거나 문제가 있는 어떤 장면을 촬영하기 위해서는 숨기고 들어가서 찍는 거예요. 아니 그것이 알고 싶다. PD 수첩 추적 뭐 추적 60분 요즘은 이제 뭐 안 하지만 예전에 추적 60분 이런 방송들이 뭐예요?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에요. 외국의 방송사도 몰래 숨겨놓고 다 찍어요. 제가 아는 실화탐사대도 실화탐사도 마찬가지지. 예. 홍보합니까? 아니요. 어쨌든 이런 게 다 몰래 찍는 거예요. 그걸 뭐 다 용인되는 사안이에요. 네. 이게 다 법적으로 처벌받습니까? 아니 비리 현장을 찍는데 그럼 대놓고 찍으면 어떤 사람 찍을 수 있겠어요? 네. 아 당신 나 찍어 지금 이거 받을 거지? 300만 원짜리야? 찍을 거예요? 그럼 받겠냐고? 안 받죠. 그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어쩌면 당연한 건데 이거를 이렇게 새벽에 그 난리를 치면서 네. 유일임 방심위원장이 난리를 쳤는 건데 네. 지난해 11월 27일입니다. 새벽에 지금 이거 했는 거 봤을 때는 뭔가 김건희 여사 측하고 유일임 방심위원장하고 교감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도 계속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게 충분히 의심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 질문한 거잖아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11월 27일 새벽에 방심위의 명품관 수수관련 영상 삭제 요청 민원을 넣었대요. 네. 누가 넣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새벽에 넣었다는 게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방심위원장이 얘기를 했든 네. 아니면 대통령실 안에서 김건희 여사 뭐 측에 있는 사람이 얘기했는지 내가 잘 모르겠는데요. 네. 이건 누가 올린지 알 수가 없어요. 민원은. 그러니까 이 민원 요청한 사람이 누군지 모르지만 이 새벽에 이렇게 빠르게 대응하면서 영상 삭제 요청을 했다는 것은 네. 교감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방심위원장이 이렇게 급박하게 움직이잖아요. 유일인 방심위원장이. 그거 자체가 의심스러운 현상인 거예요. 아니 새벽에 무슨 일을 해요? 일을 안 하잖아요. 그렇게 맨날 일찍 퇴근하시더만. 그리고 이게 이게 공개돼서 문제가 될 만한 아무런 내용이 없어요. 네. 아니 예를 들어서 이 개인이 어떤 뭐 민간인 아무 방심위가 뭐 문제입니까? 방심위가 그런 거 하는 위치입니까? 그러니까 방심위는요. 마약이 나왔습니까 거기서? 그렇지. 뭐 성적으로 뭐 문제가 되는 거, 폭력적인 거, 마약 관련된 거 이런 거 문제가 돼가지고. 그것도 뭐 나온 다음에 처리하고 하면 되지. 그래. 국민들이 왜 난립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김건희 여사에게 미칠 부정적 영향을 막아보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새벽에 김건희 여사한테 얘기를 듣고 한 거 아니냐?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 또 민원 요청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요. 방심위원장이 누군가한테 얘기해서 민원 요청하라고 얘기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건 또 모르는 그랬었잖아요. 일이죠. 예전에 그런 사주도 했으니까. 의혹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봐서는 양측이 교감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대통령실이나 김건희 여사 측과 이 유일인 방심위원장 측이 교감이 있어서 빨리빨리 처리해야 되니까 민원 넣어주세요. 왜냐면 이거 직권으로 올리려고 그랬더니 여러 가지 지금 내부적으로 반발이 있으니까 민원 네. 들어오면 할 수 있잖아. 네. 그럼 긴급 안건으로. 근데 무슨 이게 긴급 안건이고 첫째. 두 번째 아까도 말씀드렸죠. 언론사의 사이트에 대해서는 방심위가 심의할 권한이 없다. 네. 그렇기 때문에 둘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유일인 방심위원장 얘기 나온 만큼 이것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몇 달 전 미국에 가서 특히 유튜브 불법 콘텐츠 신촉 사단 구글로부터 약속받았다면서 뭐 치면서 성과를 자랑했던데 야 구글 본사의 이 부사장이 네. 뭔 소리냐 이런 약속한 기억이 없다. 아니 없다라고 문서를 줬어요. 그러니까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게 지금 최민희 뭡니까, 이거?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예. 이거 직접 메일을 받은 거예요. 메일을 물어본 거지. 문의를 한 거지. 문의를 하니까 답이 나온 거겠죠? 에릭슨 부사한테 문의를 했더니 에릭슨 부사 측에서 답변이 왔는데 그 내용이 그거예요. 구글 LLC는 유튜브의 모회사로 불법 콘텐츠 삭제 등과 관련하여 현지 법률을 준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저는 그러한 약속 이게 바로 아까 그거예요. 네. 유튜브의 불법 콘텐츠 삭제 및 차단을 할 위치에 있지 않으며 유 위원장과의 논의 중에 유튜브 관련해 어떠한 확약을 한 기억이 없다. 야 그럼 이게 그럼 거짓말 논란이 될 수밖에 없죠. 그 자기 영어가 안 돼요. 안 되겠나? 통역 대리직하고. 그러니까 아니 그럼 그러겠지 뭐. 거짓말하면 어떻게 소리 막 쳤다 그러고 하더만 약속도 안 해놓고 와가지고 확약 받았다고 하고 이거 뭐 엉망이네요 이거 완전 얘기. 저분 신뢰가 가십니까? 저는 뭐 어쨌든 그러니까 첫째는 이게 실제로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네. 유튜브는 정말 아까 말씀드렸죠. 유튜브는 자체적으로 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규정이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폭력, 성적인 어떤 유해성이 있는 컨텐츠, 폭력적 컨텐츠, 그다음에 마약 관련된 거 이런 것만 해요. 무슨 뭐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 어떤 영상을 내려달라고 해서 받아주질 않아요. 어느 나라든. 그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아니 예를 들면 독재국가 같은 데서 자기 지도자 예를 들면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나쁘게 나온 영상 다 삭제하면
삭제해줘요?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구글이 그런 것도 유튜브가 그런 거 가지고 받아들일 가능성은 1도 없어요. 전 왜 세계적으로. 거짓말 하냐는 거예요, 제 말은. 그러니까 자기가 볼 때는 내가 뭔가 했다. 뭘 해요, 뭘 해? 한 거 없는데 했다고 보여주고 싶은 거지. 아유, 정말. 충성을 다해서. 그래서 두 번째로 또 됐잖아요. 임기 끝났는데 또 됐잖아. 자기 혼자 된 것 같기도 하고.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서고 나서 좀 눈에 띄는 게 영부인, 특히 김건희 여사 지키기가 자주 나오는데 문체부가 외신에 대해서는 보통 사실관계 오보, 정정 요청 이런 것만 하는데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는 특이합니다. 표현까지 다 트집을 잡았다. 어떤 내용입니까? 어떤 내용이었어요? 지금 지난 9월에 체코 방문했을 때 그 기억나시죠? 블레스크라고 하는 그렇죠. 언론사에서 보도한 내용이 있잖아요. 예. 김건희를 사기꾼이다. 사기꾼이라고 예. 지칭하고 그다음 이거에 대해서 문체부가 외신에 대해서 정정 요청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사기꾼이라는 표현을 오보로 분류해서 수정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고 또 2020년 9월에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네.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윤석열 대통령이 했을 때 윤 대통령을 아마추어라고 지칭했어요. 그리고 기본부터 배워야 한다고 지적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도 정부가 수정이 나섰다. 즉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에 대해서 부정적인 기사가 나가면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물론 뭐 100번 양보해서 우리나라 뭐 기관이 우리나라 대통령이나 대통령 부인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도한 거 좀 고쳐달라고 얘기할 수는 있지만 네. 이걸 얘기하기 전에 태도부터 바꾸세요.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는 게 문제 아닙니까? 아니 언론사들이 그러면 어디서 이걸 취재해서 보도를 했겠어? 없는 말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렇죠. 초보 맞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럼 뭐 정치 잘하고 있어요? 네. 못하고 있잖아요. 초보, 그러니까 초보라 그러지. 아마추어라 그러지. 아마추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지. 이거 나오니까 무조건 바꿔주세요. 그러니까 언론사가 막 바꿔주겠어요. 그러면 뭐 잘못된 게 있어야 바꿔주지. 취재해서 한 건데 그러니까. 어떻게 함부로 바꾸겠습니까? 아 그리고 뭐 예를 들면 김 여사에 대해 사기꾼이라는 표현 쓴 것도 뭐 표현 자체가 지나치다고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네. 김 여사 관련된 여러 논란들이 많잖아요. 주가 조작 문제도 뭐 이런 문제들이 그런 문제가 검찰이 제대로 수사 안 하고 그냥 불기소하고 이런 넘어가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네네, 알겠습니다. 자, 이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뉴스토마토 저희가 보도했죠. 예.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자, 국정감사에서도 지금 온통 김건희 여사 얘기가 가장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방송국이 주목이 되네요. KBS. 거의 보도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소극적으로 지금 보도가 되는 것 같은데. 거의 안 하죠. 명태균, 김건희의 이른바 오빠 메시지. 이때도 좀 마찬가지입니다. 어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비교를 해볼게요. 화면 저기 나오잖아요. 화면. 네. 미디어 오늘은 김건희 오빠 논란 축소에 주가형 몰랐다 부각한 KBS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기 보면 왼쪽에 있는 게 MBC 밑에 있는 게 SBS 그리고 오른쪽이에요. 그 타이틀만 보세요. 네. 유리한 진술은 공개 불리한 건 잘 모르겠다. 강제 수사 없이 4년 반 논란 키운 검찰 이렇게 비판적으로 쓰잖아요. 여기 보면 주범들은 몰랐다 진술 수사 기록 공개.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비판을 안 해요. 저분이 박장범 씨 아니에요? 예, 맞죠? 앵커 진행자죠. 저분 사장 후보예요 지금. 지금 사장 지원하셨어요. 예, 지원했어요. 네. 3명 중에 들어갔어 또. 진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박민하고, 지난번에 예. 박절하지 못해서 예. 조그만 파우치 이런 얘기 했던 분이에요 저분이. 박민, 박장범, 아, 김성진 진짜. 세 사람이네요. 근데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그 카톡 내용 같은 경우에는 비판적 입장으로 쓸 수밖에 없어요 기사를. 네, 어느 네. 언론사가 이거를 옹호하거나 아니면 비껴가려고 하겠습니까? 근데 KBS만 유독 이걸 축소시키거나 아니면 그냥 물타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해서 비판적 입장을 자꾸 줄이려고 하는 태도를 보이는 거 언론으로서 기본을 지키지 않는 모습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자,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관련해서 무혐의 처분했던 날도 다른 언론사하고 KBS는 좀 달랐습니다. 이거 비중 있게 거의 다 다뤘는데 예. KBS는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리포트 형식으로 김 여사 해명과 네. 검찰이 브리핑 내용을 단순 전달했어요. 그렇죠. 분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주가 조작에 무혐의를 내렸는데 검찰의 수사 결과를 보면 그 전에 네. 이번에 이제 서울지검장 이창수 지검장 말고 그 전에 수사한 내용을 보면 주가에 개입했을 가능성이 농후한 내용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분석해서 얘기해 줘야지. 아니 이렇게 증거가 많은데 검찰은 이런 결론을 내렸다. 이러니 국민적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다른 사람들은 다 처벌받다. 손모 씨 같은 경우에 본인이 직접 투자해 손해까지 봤는데 그 사람도 방조 혐의로 처벌받는데 김건희 여사는 그냥 넘어갔다. 이게 정의로운가? 이렇게 보도를 해야 정상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한다는 소리가 아니 검찰의 처분 내용에서 리포트 형식이라면 본인이 이제 보도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김 여사 해명만 얘기해.
그리고 검찰의 브리핑 내용을 단순히 전달해. 검찰은 이렇게. 그러면 누구 의견만 나간 거예요? 검찰과 김 여사 얘기만 나간 거잖아요. 반대, 그럼 민주당 얘기를 왜 안 해? 그렇죠. 여기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나 비판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왜 안 전하는 거예요? 반대 입장을 전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거의 다 비판하지 않나요? 근데 제가 KBS는 안 한다니까? 거의 다 비판 다른 아니, 언론 누가 봐도 기관은. 이상하잖아요. 아니, 박지훈 변호사는 변호사 입장에서 이게 네. 맞다고 생각해요? 검찰이 이런 하나도 무혐의 처분이? 하나도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네. 최소한 언론 기관이라면 잘못됐다라는 측면도 보도가 돼야 되는 것 그러니까요. 같은데 그걸 다 빼고 그냥 김건희 여사 해명하고 검찰 브리핑 요거만 두 개 단순 전달한다 그러면 이게 제대로 된 언론 기관이 할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면요. MBC, SBS 같은 경우나 JTBC 같은 경우는 이걸 집중 분석을 했어요. 네. 몇 꼭지에 거쳐서 실제 개입이 됐는지 안 됐는지 손모 씨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자세히 보도를 해줘야 되는데 KBS는 그냥 달랑 몇 개 안 해요. 그냥. 그리고 그냥 넘어가. 그리고 검찰 입장을 대변해서 검찰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끝. 이거 뭐 하는 겁니까 대체? 그래서 지금 보면 MBC가 지금 사실은 경영진이 바뀔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가처분이라든지 법원에 아니면 지금 2인 결정, 방통 2인 결정이 다 지금 무효 내지 예. 불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막혔기 때문에 KBS 같이 안 된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럼 거죠. 결국은 정권이 원했던 게 이런 모습이네요. 당연하죠. 내가 원하는 사장 경영진을 앉혀서. 앉혀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자기 대로. 원하는 대로 기사를 보내고 언론을 예. 보내고 예. 그렇게 하면 유리하니까. 다만 MBC는 실패한 거네요. 그렇죠. 하려고 했는데 박문진 이사를 교체하는 과정에 법원이 스톱 이거 아니야 잘못됐어 라고 네. 얘기하면서 이사 교체를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사를 교체해야 사장을 바꿀 수 있잖아요. 바꿀 수 KBS는 곧 바꿔버렸고 다 이사를. 바꿨고요. 그러니까 이사를 바꾸고 나중에 KBS가 또 그 행정소송을 했어요. 좀 빨리 했었어야 되는데. 예. 근데 어쨌든 그래서 KBS는 이사가 바뀌는 바람에 사장이 바뀌게 됐고 MBC 대주주인 박문진은 바꾸려고 시도를 했는데 법원에서 브레이크를 걸어가지고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YTN은 좀 민영화로 바뀌었잖아요. 그랬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잘렸잖아. 나도 잘리고. 최근에 이제 잘린 YTN 사람 우리 짤짤이쇼야? 뉴스를 보면 뭐 사실 비슷합니다. KBS랑 아니, 차이가 그러니까 없어요. 예. 기본적으로 네. 기업이 언론사를 소유하면요. 잘 네.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언론사만 하는데 말고 다른 기업이 있는 데 있잖아요. 네. 건설사들. 지금 서울신문도 건설사가 인수했잖아요. 그렇죠. 이런 언론사들은요. 자기 모기업의 방어수단, 뭐 공격이 들어오면 방어수단 하거나 이익을 대변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리고 기업이 언론을 하면 정권과 가까워질 수밖에 없잖아요. 기업 입장에 정권과 맞서가지고 뭐가 좋은 게 있겠어요. 그래서 공영 방송이 있어야 된다라는 그렇죠. 논리인데 맞아요. 자꾸 뭐 그걸 뭐 공영 그 방송을 노조 방송이다 뭐 그러고 노조 방송이 나아요. 이렇게 KBS 같이 이렇게 엉망으로 하는 방송이 노조는 나아요. 무슨 아니 노조 방송에 나는 그 논리를 이해를 못 하겠어 그분들이 노조가 뭘 어떻게 한다는 거죠? 노조가 지금 뭐 힘이 노조가 있는데요? 무슨 힘이 있어요? 임명권이 있어요? 뭘 하고 있는데 대체? 그냥 자기들 반대되는 네. 어떤 포인트를 잡은 것 같은데 네. 그 사장 얘기 좀 하면 KBS 지금 정권한테 유리한 방송만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자, 사장이 박장범 말했던 그 박절한 박정범 네. 앵커, 김성진 또 주간 세 사람이 지금 지원을 했어요. 예. 뭐 누가 돼도 뭐 비슷한 비슷했어요. 같은데 결론이 어떻게 내려질 것 같습니까? 뭐 유력하게 박장범 씨가 떠오르고 있다는 얘기도 있고요. 저 사람 박절하다 얘기해가지고 그렇죠. 야 사장 자리 가네. 아까 박절한 얘기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단독 대담했잖아요 그때. 네. 그리고 나서 박절하지 못해서 끊지 못했다. 그다음에 본인이 그럼 박장범 씨가 그랬어요. 조그만 파우치. 네. 그렇게 얘기하죠. 정의를 내려줘 버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인터뷰를 하는 사람 원래 인터뷰를 하는 사람은 좀 불편한 질문을 하는 기자는 불편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 자리잖아요. 아 그렇죠. 네. 듣기 좋은 질문하고 뭐 뻔한 질문하고 답변하기 좋은 질문하면 뭐하러 기자를 해. 그냥 홍보 담당관을 하든지 그렇게 하면 되죠. 홍보 수석을 하든지 가서 네. 기자라면 최소한 아니 그거 명품백 받으면 됩니까? 대통령 부인에서 그렇게 한 거 좀 사과하시죠라든지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민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그건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가 조작 문제도 의혹이 많은데 왜 수사가 안 되고 있습니까? 대통령이 좀 적극적으로 나서 수사받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근데 그렇게 안 물어. 조그만 파우치. 자기가 뭔데? 그 저렇게 제가 KBS 사장하면 행복해집니까? 아휴, 자기한테 뭐 대우해주고 아.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월급 많이 받고 그래 좋을지 모르지만요. 예. 이게 인생의 오점이에요. 이게 5점이 그렇게 기록이 안 됐다. 되겠습니까? 역사에. 자, 그래서 오늘인가요? 이 MBC 차장 임명제청이 예정된 네. 날인데 결국 KBS 구성원
총파업하겠다 이 얘기를 했어요. 예.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총파업에 돌입을 했는데 이게 이제 2017년도에 파업하고 그 뒤에 네. 안 했었어요. 예. 총파업을. 그래서 7년 만에 총파업을 하게 됐는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세 명이 다 아까 마지막 한 명이 김성진 방송 뉴스 주간은 전두환 전 대통령 호칭을 쓰라고 압력을 넣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 논란이 되는 사람인데 어쨌든 그러니까 KBS 노조에서는 이 상황이 계속 누가 되든 이거는 박민의 방송과 별로 차이가 없을 거다. 네, 네. 그런 점에서 막아야 된다는 생각으로 지금 총파업에 단행을 하기로 했고요.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저는 꼭 그 KBS 노조가 이번 파업을 통해서 정의로운 방송을 만드는 일에 일조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노조원들 힘들겠죠. 파업하면 힘들어요. 네. 요즘은 이제 파업하면 월급도 안 주거든요. 급여가 없죠. 네, 급여도 네.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정말 또 이게 얼마나 오래 갈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방통위가 근데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이사회에서 이걸 선임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선임이라고보다 추천을 해요, 한 명을. 그렇죠. 그러면 이걸 방통위가 통과시켜서 대통령실로 넘기거든요. 그럼 네.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는데 KBS 사장은 네. 방통위가 지금 2명 구조잖아요. 예. 지금은 한 명이지 결국은. 그러니까 이 구조에서 과연 의결한 것이 맞느냐 하는 부분에 논란이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바로 될지 또 사장 선임 원천적으로 무효라고 하는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건 좀 앞으로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임명을 하게 되면. 임명을 하면 이게 2인 결정 자체가 지금 법원에서 다 지금 불법 무효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정정해야겠네. 네.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정정할 부분 뭐냐면 이 선임을 하는 사람들이 이사들인데 네. 이 이사들을 추천한 그러니까 통과시킨 사람이 2명의 방통위원이었고 그게 문제가 되는 그렇죠. 거죠. 근데 그 2명의 방통위원이 위법이라고 이번에 행정소송에서 1심이 나왔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위법하게 임명된 이사들이 사장을 추천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죠. 그렇죠. 그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됐고 MBC 같은 경우는 벌써 그 전에 딱 끊겼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못하게. 가처분도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 전임 방문진 이사진 또 이사장이 좀 있고 그래서 경영진이 지금 아직 안 바뀌는 그런 상황인데 아마 바뀌었으면 경영진 바꾸겠죠. 그럼요. 바꾸려고 했겠죠. 뭐. 그러니까 이번에도 하려다가 또 시도가 실패한 그렇죠, 거잖아요. 실패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도 계속 그런 시도를 할 거예요. MBC가 네. 눈에 가시예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네. 그래서 KBS는 그렇게 하고 싶은데 일단은 성공했는데 법적인 문제도 있고요. 또 KBS 구성원들이 총파업으로 대응할 수 있는 부분, 이 부분도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미국 국제인권단체 프리덤 하우스 2024년 인터넷 자유도 보고서 발표를 했는데요. 우리가 1년 만에 2계단 또 떨어졌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한국 수용 전체 72개국에 대한 조사를 했거든요. 네. 72개국 중에 21위를 했는데 저는 이것도 높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어쨌든 1년 만에 2단계가 또 떨어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전보다 이 2단계가 떨어졌고요. 점수는 100점 만점으로 하거든요. 점수를 몇 66점. 과락 바로 위죠. 과락이 60점이잖아요. 과락도 조금 높네요. 네, 그 정도 점수예요. 2점이 줄었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 분류를 할 때 자유로운, 부분적 자유로움, 자유롭지 않음 세 가지로 분류를 하거든요. 네. 현재 이 프리덤 하우스에서는 한국을 부분적으로 자유로운 국가로 분류를 했고 예. 그 이유가 이제 특히 눈에 띄는 거죠. 결국 이유가 뭡니까? 부분적으로 자유로운 국가 이렇게 분류가 됐다는 건데 예. 그 이유가 뭐라고 뭐냐면 보십니까? 한국의 예.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정당은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네. 독립 언론에 대한 반대 캠페인을 정당하기 위해 가짜 뉴스라는 논리를 이용했다. 그러니까 가짜 뉴스라는 논리를 이용해서 독립 언론, 뭐 뉴스타파나 이런 데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제가 네. 볼 때는 그 언론사를 억압했다는 거죠. 네. 두 번째, 당국은 정부죠. 정부에 대해 비판적으로 보도해온 독립 언론 매체, 이 뉴스타파를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압수수색하고 블랙리스트에 올렸다라고 네. 설명하면서 이런 문제 때문에 언론의 자유가 줄어들었다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결국은. 네, 실제로 그런 일들이 계속 있었고요. 이 총선 네. 과정에서 아니, 뭐 뉴스토마토도 마찬가지고 고소하고 막 이러잖아요. 고발 당하고 압수수색하고 MBC도 여기 당했던 건 마찬가지고. 아닌데 예. 하여튼 언론 기관에 대한 압수수색 같은 것들이 이제 반복됐기 때문에 또 언론인에 대한 예. 자 이렇게 보이는데 세부 항모 평가에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이름이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일단은 이 두 사람 관련해서 등장하고 예. 방심위하고 방통위 이것도 얘기가 나오는데 언급이 될 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방통위와 방심위를 이용해서 김건희 여사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비판을
못하게 억압했다는 게 주 키포인트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프리덤 하우스가 우리나라에 언론 자유가 없고 인터넷 언론에 대해서 억압이 강하다고 억압이 많다고 주장하는 이유가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을 지키기 위해서 방통위 방심위가 규제기관으로서 언론의 지능보다는 억압하는 단체로 전락했다라고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방심위 특히 선방위 같은 경우 선거방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지난 총선 과정에서 MBC에 거의 20건 이상의 심의를 제재를 내렸잖아요. 그거 예. 다 어떻게 됐습니까? 다 법원에 가서 잘못됐다고 판단됐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 정도면 한 건이라도 이겼으면 내가 말을 안 하겠어요. 방심위에서 한 것 중에 한 건이라도 이긴 거지. 방통위가 지금 그거 소송 비용 쓰느라고 돈이 없대요. 네. 기름값까지 끌어다가 지금 소송 비용을 쓰고 있어. 근데도 또 소송을 해. 아니 이게 뭐 하는 행동입니까 대체? 그러니까요. 아니 방통이나 방심위는요 언론의 자유, 방송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신장하고 확대시키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이에요. 언론사들이 보도한 내용 가지고 문제 삼고 그걸로 발목 잡아가지고 언론사를 억압하려면 뭐하러 방통위, 방심위를 하는 겁니까 대체? 그 기관이에요? 언론 탄압해? 진짜. 나중에 이런 사람들 다 그 관계된 사람들조차도 저는 다 처벌 받아야 돼요. 저는 어떤 정치적 당연히 책임을 그래요. 다 물어야 되는 거 아니냐. 당연하죠. 그렇게 그래서 해야죠. 앞으로는 절대 이런 짓 못하게 만드는 게 가장 필요하다. 다른 사람들 피눈물을 지금 안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KBS 구성원들 네. 또 언론인들한테 그분들이 지금 뭐 못할 일을 한 겁니까? 자신의 임무에 충실한 거고. 당연하죠. 만약에 필요하다면 그 사람들이 잘못했다면 뭘 모르겠지만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네. 정권의 어떤 이제 얘기를 듣고 사주를 받고 하는 모습을 비치니까. 그렇죠. 야, 외국에 이런 프리덤 하우스 이런 데도 네. 이걸 다 알고 있네요. 다 알고 우리 뭐 있죠. 어떻게 일어나는지. 기본적으로 이분들이 조사하는 과정은요. 그 언론이나 언론단체 또는 뭐 국민들에 대해서 인터뷰도 하고 여론조사도 하고 다 해요. 네, 네. 그러니까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이걸 무슨 뭐 멀리서 보고 하는 게 아니고 실제 우리나라의 언론과 언론인들하고 인터뷰도 해보고 그러고 나서 내용을 파악하기 때문에 제대로 잘 알고 하는 거죠 결국은. 네, 어쨌든 다 드러납니다. 네. 어떻게 감출 수가 없습니다. 손바닥으로 뭐 하늘을 가릴 수가 있습니까? 얼굴이 다 커서 알고. 안 돼요. 박준선 저는 의사. 얼굴이 전혀 커서 안 가르치시잖아요. 안 가르치죠. 똑같습니다. 모든 제 게. 칭찬은 없습니까? 칭찬이 별로 없어요. 그냥 별로 없습니다. 예. 있으면 소개 좀 해드릴 건데. 알겠습니다. 오늘 최진봉 교수와 수일런 남자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 재단에서 뜻을 함께할 정기 후원자분들을 기다립니다. 우리 아이 재단은 한반도 어린이를 위한 재단입니다. 배고픈 어린이들에게 영양 가득한 국수를 보내고 영유아 자폐 조기 검사 지원, 베이비박스의 이유식 정기 배달, 중증장애 미취학 아동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손길을 이어주는 분들께 우리 아이 팔찌와 감사 선물을 드립니다.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더 많은 어린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정기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후원 문의 02-2128-3344, 2128-3344. 한 주간의 뜨거웠던 이슈를 짚어보는 이슈 화합 시간입니다. 김철근 개혁신당 사무총장, 장윤미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두 분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대표의 면담, 차담이라고 하나요? 이 후폭풍이 좀 계속 일고 있는데, 뭐 면담 내용도 그렇지만 그 공개된 사진이 더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사진 좀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요. 자, 사진들이 좀 2개 정도가 공개가 됐는데, 이 사진들, 참, 이게 대통령실에서 직접 공개한 사진이라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두 사진. 밑에 대통령실 딱 찍혀 있잖아요, 마크. 근데 저게 의도가 있겠죠? 그걸 의도를 저렇게 합니까? 예. 근데 그 보통 이제 정무적인 판단을 할 때
사진이나 영상을 고를 때요. 네. 뭔가 그 메시지를 주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저 사진을 나 처음 딱 봤을 때 네. 설마 저렇게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도 예? 마찬가지입니다. 합성 아니냐? 네. 아니 근데 저런 식으로 앉아서 면담을 했다는 건 사실은 너랑 나랑은 격이 달라 뭐 이런 걸 보여준다든가 대통령한테 가서 뭔가 훈시를 듣고 오는 아니면 또 일부에서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네. 검사와 피고인 관계처럼 취조받는. 예, 취조받는 변호사 입회하에 뭐 이런 아니, 이렇게 그래 설명하는 보여요. 사람도 뭐 그래 있고 보이기도 예? 하거든요, 실제로. 아니면 뭐 교장 선생님 앞에 가서 학생이 훈시받는 이런 모양으로 사실 그런 의도가 있었다고 보여져요. 아니 제가 봤을 보면 때는 왜냐하면 대통령과 집권당의 당대표의 어떤 그 상하 관계, 네. 뭐 수직 관계 이런 것을 좀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지 않았나. 사진을 수백 장 찍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엄청 찍었을 거라고 네, 생각이 네. 드는데 최소한 아니면 안 되면 공개를 하지 말든가. 하필이면 사람이 엉뚱한 사람이 쳐다보는 것도 있고 한 명 엉뚱한 사람 경호원인지 몰라도 거기에다가 취조받는 듯한 느낌의 사진도 있고 이 사진들을 두 개를 딱 공개했다. 크게 의도가 있는 거라고 지금 김 네. 사무총장님 말씀하시고요. 너무 동의가 되고요. 예. 일단 가기 전에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는 헤어질 결심하지 않았냐 언론들이 아.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망신줄 결심했던 것 같아요. 망신을 이건 줄 결심을 대단한 했다? 의도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일단 지금 단독 보도 보면은 원형 퇴입을 요구했다라고 네. 하는데 한동훈 대표가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실 입장도 사실 대단히 이상합니다. 정부 수립 이후에 원형 퇴입을 요청한 당대표는 없었다는 거예요. 아 그게 말이 돼요? 다 원형 테이블 하지 그렇죠. 않나요? 예전에 이재명 대표 할 때도 맞습니다. 원형 테이블을 제가 기억이 잘못하고 있나요? 아니요, 원형 테이블 맞고 이명박 박근혜 대표 시절에도 원형 테이블로 했었다라고 하는데 네. 이거는 아주 본때를 보여주는 하나의 의도라고 봐요. 이런 사진을 일부러 제공한 이야. 것부터가 뒤통수를 친 거잖아요. 그리고 보통 배석자라고 하면은 대통령 옆이나 뒤에 뒤에 빠져서 앉아 있는 게 맞죠? 앉는 게 맞죠. 네. 바로 옆에 당신은 내 비서진과 같은 급이다라는 아. 걸 이렇게 하나의 사진으로 보여준다고 생각이 듭니다. 야, 저 사진을 보면서 한동훈 대표는 뭐 그 기다리는 시간도 길었다고 하고 사실 좀 모멸감을 많이 느꼈을 것 같은데요. 홀대와 푸대접을 넘어 네, 뭐 완전히 그 격이 다른 사람으로 네, 그 격화시키는 당 자체를 완전히 자기의 그 손아귀에 있는 것처럼 네. 보이는 이렇게 연출이 된 걸로 봤을 때 네. 앞으로 당정 관계가 눈에 훤히 보입니다. 그렇죠. 예, 제가 보기에는 한동훈 대표는 당에서 이제 그 자신의 공간을 열려고 노력할 것이고 네. 윤석열 대통령은 가능하면 기회가 될 때마다 쫓아내려고 할 것이고 모멸감 아니에요. 예, 제가 쫓아내려고 할 저 거라고 모습이 보여져요. 그렇게 예. 해석이 되는 게 맞습니다. 예. 사진을 사실은 대통령실 많이 공개를 합니다. 한편으로 저 사진을 보면서 아, 잘 찍네 사진. 저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거든요. 다만 이제 이 사진이 보여주기 시가 아니냐. 특히 김건희 여사 관련 사진은 상당히 이게 구도나 초점 이런 게 상당히 좋았던 기억이 나는데 좀 보면 요런 사진요. 좋지 않습니까? 아니, 사진으로 따졌을 때 그건 연출 사진 같은 이런 거요. 저건 거의 인생샷인데 이런 거요. 마포대교 순시했을 때도 이런 모습이었는데 어쨌든 공개하는 사진을 봤을 때는 이것들 어떻게 보면 많이 찍어가지고 그 중에 고르고 골라서 나간 맞습니다. 사진으로 봐야 예,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고르고 골라서 한동훈 대표가 망신스러울 수 있는 그런 사진을 냈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통상 일반적으로 당 대표가 대통령실, 그러니까 청와대를 가거나 이랬을 때 네. 아까 말씀대로 거의 대부분 원형 테이블이었어요. 그렇죠. 예, 대부분 원형 테이블을 하는 이유가 동등하게 대접을 하려고 하는. 네. 실제로 이제 대통령실에서 준비를 그렇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상대 누가 오든 야당 대표가 오든 전직 대통령이 오든 그다음에 여당 대표가 오든 융숭한 대접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대통령실이라는 게 네. 대접을 해야 그만큼 협력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야당의 협조도 받아야 되고 여당의 강력한 지지를 받아야 맞습니다.
받아야 국정 운영을 할 수 있는 동력이 생기고 끌고 가는 거잖아요. 아닌 말로 저렇게 뭐 대담 독자 아닌가 할 필요 없이 자주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몰래라도? 아, 당연히요. 집권 여당의 수장하고 대통령인데요. 당연히요. 맨날 봐도 사실은 우리 국민들 몰라도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사실? 관저로 부르고요. 그다음에 저녁에 식사도 하고 술도 한 잔 먹고 국정 얘기도 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장소에서 생각해 보면 이렇게 만나야 되는 거죠. 근데 꼭 국민들 앞에서 저런 사진으로 꼭 보여줘야 됩니까? 이거 의도가 있는 거죠, 이건. 그 사진을 누가 선정하는 겁니까, 이거? 이거 그때 봤더니 네. 탁효민 비서관 얘기를 들었었는데 네. 이제 과거에는 이 정부에 몸담고 있지는 않지만 김건희 여사 사진도 사실 그 당사자가 픽하지 않으면 나가기는 어렵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여기서 당사자는 제가 봤을 때는 대통령의 의중이 안 실렸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이 구도와 관련해서 일단 마련한 것도 대통령의 의중이 실렸다고 보고 이렇게 뒤통수를 삼각편대로 보여주고 급을 낮추고 망신을 주고 푸대접을 한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이런 사진이 대통령의 윤허 없이 허락 없이 그대로 나갔다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뜻이 어느 정도는 반영됐다고 보는 게 맞지 않나. 대통령 아닌 다른 사람 뜻이 반영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없지 않아 보입니다. 없지 않아 보여요. 다른 사진들 보면. 다른 사진들 보면 그렇다는 생각도 누구를 듭니다. 지목해서 지목은 아닙니다. 지목은 아닙니다. 다른 사진들하고 비교를 해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자, 면담 후에 박정아 비서실장이 한동훈 대표 대신해서 입장을 발표하기도 하고 대통령실에서도 또 공식 입장을 내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물어봐라 이렇게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통령실에서는 뭐 헌정유린 막아내고 당정이 성공하게 해서 하나로 되기로 했다라고 얘기도 하기도 하고요. 다만 또 하실 말씀 다 했다라는 뭐 얘기도 있었는데 공식 입장도 나오고 추 또 고위 관계자 입장도 나오고 이런 부분도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게 지금 그 세 분이 얘기를 했잖아요. 다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대통령과 비서실장과 한동훈 대표 세 사람. 이 세 분이 얘기를 했는데 네. 이 세 분 중에 고위 관계자는 비서실장을 얘기하는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대화 내용을 아시는 분은 세 분 중에 한 사람인데 네. 두 분은 공식적으로 어나운스가 없었어요. 네. 그리고 대통령 고위 관계자 발로 그 대화 내용이 나온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박정아 비서실장은 한동훈 대표가 구술을 해줬겠죠. 네. 구술을 한 내용만큼만 딱 얘기하고 말았는데 결국은 제가 보기엔 분위기가 별로 좋지 않았다는 걸 좋았다. 의미하는 거죠. 좋았다. 왜냐하면 분위기가 좋았으면 공동 발표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공식적으로 대변인을 불러서 네. 어느 정도 대화 내용을 공개하는 그런 절차가 있을 수 있고요. 뭐 나중에 또 얘기하겠습니다만은 그날 만찬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시간이 좀 더 늦어지거나 그러면 같이 밥 먹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한 대표 약속 없으시면 같이 가시죠. 왜냐하면 그 만찬 자리라는 게 의원들도 있었고 수석 비서실장 이런 분들이 있었을 거라고 해요. 네. 그럼 당연히 합석이 가능한 자리였잖아요. 그럼 얼마나 화기애애하고 이 당정이 제대로 하나가 됐구나. 뭔가 의사소통이 잘 됐네. 네. 이런 게 보여질 건데 이견이 노출되는 상황이어서 서로 간에 변명하기 급급한 이런 상황이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지금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동훈 대표가 원하는 답을 얻지는 못했지만 대통령이 성의 있고 진지하게 말씀을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어떻게 풀이를 해봐야 됩니까? 일단 이거는? 대통령실에선 공식 브리핑하지 않았고요. 일단 뭐 고위 관계자 발, 뭐 대통령실 발로 나오는 거 있으면 인적 쇄신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적 쇄신? 그러면 구체적으로 뭐가 문제인지 그렇게 얼렁뚱땅 얘기하지 말고 정확하게 얘기를 해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게.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거 안 하겠다는 겁니다. 안 하겠는 뜻이죠. 이번 면담, 독대도 아니고 면담은 안 만나니만 못했어요. 이제는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걸 지금 보신 사진과 그리고 지금 그 이후에 나오는 반응들을 보면 그냥 확인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추경호 대표를 그렇게 부릅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싸우자는 거예요. 이건 대통령이 한번 가져와봐. 얼렁뚱땅 얘기하지 말고 이래서 정말 구체적으로 가져오면 받아들일까요? 지금 보도에 따르면 7명에 1명 더해가지고 구체적인 이름까지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다는 겁니다. 텔레그램 쓰지 예. 말라고. 텔레그램 쓰지 말라고 했더니 그때 행정관들, 그 대통령 참모들이
시그널인가요? TV조선 단독에 따르면 집단 가입을 했다는 거예요. 다른 더 걸로? 보완이 예, 필요한. 예. 무슨 얘기를 나누려고 그렇게 했던 겁니까? 추경호 원내대표를 그 당일날 급하게 불러서는 또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어제 지라시가 돌았다라고 그러죠. 한동훈 대표가 당대표직을 내려놓겠다고 할 수 있다라는. 이게 다 점점이지만 연결돼 있어 보인다. 이거는 누구 하나가 정말 떨어져 나가는 국면까지 왔다. 한동훈 대표 지금까지 정치적 승부수 단 한 번도 보여주지 못했는데 이제 정치적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 자, 두 분도 이 면담, 독대 얘기 나왔을 때부터 크게 기대할 바가 있을까? 좀 면담에 대해서 좀 어두운 전망을 많이 했었는데 결국은 지금 어두운 게 아니고 참혹한 결과로 보이거든요. 저렇게 된다면 정말 한동훈 대표가 앞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한동훈 대표는 제가 매번 방송에 나와서 네. 얘기를 하지만 여당 대표로서 정치적 생명을 가장 잘 가져갔던 분이 이명박 대통령 때 박근혜 대표였습니다. MB 때 박 전 대통령이 예. 대선 주자가 되잖아요, 나중에. 왜냐하면 MB 대통령 하에 네.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상 박근혜 당시 대표가 야당 역할을 한 거죠. 예. 심지어는 그 세종시 문제로 정면으로 반박을 하고 네. 국회 본회의에서 그 반박 연설까지 하고 했단 말이죠. 그리고 반대 표시하고 네.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표가 대권 후보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은 당내 장악력도 장악력인데 그 장악력을 가질 수 있었던 게 선거의 승리입니다. 예. 박근혜 대표가 지휘하는 선거는 다 승리했기 때문에 박근혜 대표가 당내 세력을 가질 수 있었던 건데 그리고 확실한 차별화를 가지고 있었죠. 네. 그런데 지금 한동훈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의 관계를 보면 우선 한동훈 대표는 지난 총선에 패배를 했죠. 네. 그다음에 최근에 재보궐선거의 평년작이었죠. 네. 이런 걸 보면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본인이 발언한 거에 대한 그 국민과의 약속이거든요. 네. 그 특검법 말하는 거죠? 약속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지키려고 승부수를 던져야 돼요. 그래야 국민들이 민심이 한동훈 대표를 바라보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스스로 그걸 물러서요, 계속.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본인이 너무나 잘 알 거 아닙니까? 제일 잘 알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설득할 수 있는지를 보여줘야 됩니다. 설득을 못해요, 대통령을. 전혀 못하고 사진, 예. 저런 사진을 찍히고 오히려 저렇게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쳐놓은 울타리 안에서 이른바 손바닥 안에서 네. 노는 형국이 되면 한동훈 대표는 민심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이 못 되는 거죠. 저는 뭐 개인적으로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어쩜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200명 아닙니까? 그럼 8명이에요, 단적으로 말하면. 네. 8명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좀 할 수 없는 겁니까? 얘기도 약간 나왔다라고 예. 하죠. 얘기 나왔습니까? 예, 왜냐하면 지금 보도에 따르면 예. 한동훈 대표가 지난번에는 실제로 표단속을 본인이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때. 그래서 내가 그때는 만류하고 지금 다 표단속을 했는데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도 장담을 할 수 없다라고 했더니 지금 소개되고 있는 대통령 워딩이 좀 황당해요. 이렇게 네. 얘기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야당과 같은 입장을 취할 경우 나로서도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이게 윤석열 대통령 띠따라더라도 나로서도 방법이 없지 예, 않느냐. 방법이 예. 없지 않느냐. 대단히 무책임하죠. 무책임한데요? 아니 오늘 조선일보 사설 제목이 이거예요. 민망하고 졸렬한 작금의 정권 풍경입니다. 네. 네. 지금 민망하고 졸렬하죠. 무책임해 보여요. 그러면 한동훈 대표는 지금까지 짚어주신 대로 어떤 정치적 승부수도 띄운 적이 없고 네. 제가 한동훈 대표 참모였다면 당장 국회로 가라 그랬을 것 같아요. 이 이 만찬 활동 끝나고 네. 만찬도 못 갔죠. 이 면담이 끝나고 나서는 국회로 가서 기자회견 소상하게 해야죠. 그렇죠. 네. 근데 실기했어요. 그러면서 사실상 뒷담화처럼 수근수근하는 모습만 언론에 나오는 거예요. 새를 과시해서 또 어제도 만찬으로 한 20명 남짓하게 모였다는 모였다고 거죠. 하던데. 친하게. 예. 그런데 뭐 이럽니다. 우리가 뭐 갑자기 잡아서 그렇지 30명도 모일 수 있었어. 새과시하는 거죠. 거기서도 결론을 못 냈어요. 거기서도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네. 그럼 뭘 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정치적인 정답이 눈앞에 있어요. 특검을 정확하게 본인이 하십시오. 민주당 갖고 당내 당략이다 못 받을 뭐 위헌적인 특검한다라고 비겁하게 얘기하지 마세요. 더 이상 본인들이 내세요.
내세요. 그러면 국민의 눈높이 몇 번을 말합니까? 국민의 힘이라는 말이 너무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제 강화도 가가지고. 그 얘기 하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국민 눈높이, 저는 진정성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럼 그 진정성은 정치인은 당연하지만 어떤 수단으로 실현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데 전혀 그걸 안 했다. 그냥 국민 눈높이는 자기가 당대표 정권을 잡는 데 있어서의 수단에 불과했다. 심지어는 순직 해병에 대해서도 그런 식으로 접근했다. 그 플러스 알파를 못 보여주면 한동훈 대표의 미래는 없습니다. 미래가 얼마 안 남았다. 요거 하나만 좀 더 짚어보죠. 이 면담에서 윤석열 대통령 명태균 얘기도 좀 했다고 하는데 또 이런 얘기도 있을 것 같아요. 명태균에 대해서 본인이 지금 세간에 아주 많이 얘기가 되니까 한동훈 대표가 후배긴 또 후배잖아요. 설명을 좀 해보고 싶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면담을 하면서. 근데 내용은 지금 보면 이런 얘기밖에 없었어요. 자기는 끊었는데 김건희 여사는 지금 달래는 차원이었다. 이게 또 이상한 게 의혹이 좀 제기되는 거 아닙니까? 제대로 해명이라고 봐야 됩니까 이게? 해명이 안 되는 거죠. 왜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그리고 이게 아마 명태균 씨가 또 예를 들면 대통령하고 네. 나눈 메시지 같은 게 있을 수 있는데 네. 그걸 또 공개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해명다운 해명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또 박제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좋게 선거 치르려고 아마 뭐 여사나 가족들 아마 친오빠 얘기 같은데 네. 가족들이 연락을 한 것 같지 않나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네. 상당 기간 저는 계속 연락이 된 것 같고요. 그렇게 보이죠. 올해까지도 연락이 된 거잖아요. 올해 4월 6일 날 했다는 식으로 또 SNS 공개가 하나 됐습니다. 그건 메시지 아마 공개. 작년 4월 6일 같아요. 느낌이. 예. 근데 그 텔레그램 같은 경우는 연도가 뜹니다. 아 그래요? 연도가 뜨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만약에 작년에 캡처했으면 맞는데 네. 올해 만약 지금 캡처한 거라 그러면 올해 거로 봐야 되고 하여튼 뭐 이거는 여러 가지 의도가 있는 거니까 확인은 아직 해봐야 됩니다. 어쨌든 4월 6일 날 엘리자베스 등 그거 얘기를 무슨 밭글 이래가지고 나와던데 명태균 씨가 뭐 보통이 아닌 것 같습니다. 명태균 씨가 또 어떻게 나올지 알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명태균 씨가 어떻게 나올지 알 수 없고 지금 대통령실의 반응 뭐 달래려고 네. 했다. 그 문자 메시지를 보면요, 명태균 씨가 김건희 여사를 달랩니다. 김건희 여사가 그 명태균 씨는 달래지 않고요. 지금 두 개가 떴는데 첫 번째는 저희 무식한 오빠 용서해 주세요. 제일 정말 식견이 뛰어나신 분은 명태균 뭐 박사님입니다. 이런 네. 식으로 한 거는 뭐 김건희 여사가 달래려고 했을 수 있지만 최근에 한 건 내가 뭐 천공이랑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뭐 풍문이 돌아요 그랬더니 천벌받을 사람들이군요라고 하면서 김건희 여사를 달랩니다. 그리고 네. 이거는 선거를 치르는 국면이 아니에요. 4월 6일 그 시점이 올해가 됐든 지난해가 됐든 이미 정권이 시작한 이후입니다. 그렇죠. 그런 이때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연결고리가 이어져 왔다는 거. 그리고 지금 강혜경 씨의 폭로 내용들을 보면 가공해내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네. 너무 구체성을 띠고 있어서 그래요. 꿈을 이러저러하게 꿔가지고 뭐 앙코르와트를 안 갔니 비행기를 안 탔니 이런 부분들은요 지어냈다고 보기가 어려워요. 일반 사람이 그것도 실명을 박아서 대통령과 대통령 부부를 해서 이거 설명 정확하게 하십시오. 안 그러면 정권 위태로울 겁니다. 국민의힘은 두 가지 고통일 것 같아요. 지금 지도부하고 대통령실하고 이게 갈등 정도가 아닌가 파국 같다는 느낌도 들고 또 밖에서는 명태균 등 어떤 여론조사 의혹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파도가 밀려오는데 국민의힘 상황이 참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국민의힘이 그 정치를 함에 있어서 예. 1번은 결국은 국민입니다. 민심에 부응해야 됩니다. 국민의힘 예. 정당명이 국민의힘 예. 아닙니까? 그러니까 민심이 어떻게 요구하는지 네. 그걸 가장 먼저 생각을 해야 되고 그 민심에 부합되는 정치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그다음에 국민의힘 전체 의원이 108명인데 이른바 108번뇌가 되지 않도록 예. 실행해야 됩니다. 실행을 해야 된다. 실행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결국은 대통령이 국정운영 지지도, 그러니까 국정운영 동력을 점점 잃어가고 있고 네. 사실상 국정운영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 돼 있잖아요. 그렇게 보이죠. 그러면 국민의힘의 의원들이 대통령에게 정말 충원을 해야 되고 민심에 부합된 얘기를 전달을 해야 되고요. 안 그러면 강제해야 됩니다. 견제해야 되고. 왜? 그렇지 않으면 정권이 잘못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게
나설 국민의힘의 의원들이 거의 내가 보기에는 안 보인다는 거예요. 없다. 안 보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굳이 내가 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네. 이것은 대단히 불행한 사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게 아마도 네. 집권이 아주 많이 남았어요. 반도 안 왔어요. 11월 10며칠 돼야 절반이 되고 그때부터 2년 반 다시 가야 되는데 반도 안 왔고 총선 아직 엄청 남았습니다. 맞습니다. 예. 총선 이 정권 끝나고 한참 있다 또 되는 거니까 당장 선거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한지붕 두 가족으로 갈지 이게 어떻게 친한계가 세가 크진 않고 20명이 모였다고 하지만 정말 100% 한동훈계가 있는지도 의문이거든요. 그렇죠. 두 다리 양다리 걸쳐서 저쪽 살짝 넘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냥 팔짱 끼고 보는 것 같은데요. 다 그런 상황으로 안 보입니까? 지금 100일이 조만간 100일이 된다라고 네. 하더라고요. 한동훈 한동훈 대표. 대표 취임. 그렇다면 본인의 어떤 친정 체계를 제대로 구축했느냐 그래 보이지 않아요. 네. 이번 만찬 말고 지난번에도 약간 새가시하듯이 대통령 순방길에 본인들이 막 장소를 바꿔가면서 식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때 들리는 이야기에 따르면 엄청 읍소했다는 거죠. 와달라고. 그래서 친한이 아닌데도 와준 몇몇 의원들이 있다. 이거는 김웅전 의원이 한 얘기입니다. 전화를 돌리는데 실제로 본인이 직접 돌리지 않았고 네. 굉장히 읍소해서 그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겠지만 그런 결과치고는 초라하다는 조경태 거였어요. 의원도 저기 나오네요. 네, 그렇죠. 지난번 맞습니다. 만남이죠. 네, 예. 지난번 만남이고 조경태 의원은 중국집. 확실히 뭐 친한이라고 보긴 좀 어렵지 않나 싶은데. 네, 그리고 네. 어제 만찬에도 조경태 의원은 함께 했는데 네. 그렇다고 보면 본인의 새 구축도 하지 못했어요. 이른바 김옥균 프로젝트 낭설이다, 그냥 유언비어다라고 했지만 저 실체를 띌 수도 있다라고 전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대통령이 그냥 이 사태를 묵과할 것인가? 왜냐하면 저희는 이중섭 전 대표가 당에서 어떻게 나가게 되는지 그 과정도 너무나 명확하게 봤기 실시간으로 때문에. 봤거든요. 대통령이 어떻게 본인 마음에 들지 않을 때 당을 주물락했는지 봤거든요. 네. 11월 11일이 딱 절반 되는 날이라고 합니다. 11월 11일. 예, 얼마 되지 않았어요. 진짜 얼마 안 이 정도. 남았어요. 가동할 수 있는 많은 그 권한이 있습니다. 그걸 그냥 놓고 행사하지 않을 것인지 한동훈 대표 본인도 이제 벼랑 끝에 섰어요. 사진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대통령 벼랑입니까? 대통령 임기 반환점이죠. 11월 그렇죠. 10일. 가면 딱 절반 네. 밑으로 이제 후반기로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11월 11일. 김옥균 프로젝트라 하면 네. 3일 천하를 얘기하는 참수 건데 같은 거죠. 3개월 천하를 얘기한다고 네, 해요. 100일 천하. 예. 원래 그래서 100일. 예. 그래서 지금 이제 한동훈 대표 취임 3개월이면 지금쯤이 된 겁니다. 지금쯤이. 사실은 10월 16일 재보궐선거에 지금 뭐 평년작이었지만 뭐 부산 금정구청장 정도가 잘못됐다 네. 그랬으면 바로 날아갈 나갔어야 판인데 되죠. 예. 지금 그 면담 사진으로 봤을 때 그 사진과 그다음에 면담 이후에 한동훈 대표가 움직이는 행보를 봤을 때 이것은 별로 장기전으로 갈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인다. 예. 좀 급하게 갈 가능성이 있다. 네. 왜냐하면 대통령이 이미 움직였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대통령은 사진 한 장과 추경호 부르는 걸로 완전히 보여줬다. 고립무원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거거든요. 근데 한동훈 대표가 바로 반격하지 않아요. 네. 그리고 그 바로 예를 들면 면담 끝나고 바로 국회에 와서 기자를 만나서 내가 이러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국민께 보고하고 나는 어떻게 하겠습니다라는 그렇게 게 했었어요. 즉각 나오지 않고 그날 넘겼어요. 넘기고 다음 날 번개 모임이라서 의원들 한 20명 모아놔서 나 이렇게 힘 있어 이렇게 보이는 건데 네. 이걸로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보기엔. 이 정치를 또 정치 오래 하셨으니까 어떻게 참모라면 좀 전에도 우리 장윤 변호사 말씀하셨는데 정치인들은 결단의 예술 아니겠습니까? 아, 그럼요. 결심할 때 결단할 때 결단하고 나갈 때 뒤로 물러서도 물러서고 이게 중요한데 그게 좀 부족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보여요. 한동훈 대표가 정치를 그렇게 많이 해보지 않았고 네. 특히 민심의 심판을 받아본 적은 없어요. 당대표 선거 그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선출될 때 한 번 해본 거지 네. 국회의원 출마를 해본 적도 없고 그렇죠. 예, 무슨 단체장 선거를 해본 적도 없고 그래서 매 순간순간 민심에 어떻게 부응해야 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둔감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예. 그다음에 본인이 한 얘기는 이유야를 막론하고 무조건 관철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그게 정치인이잖아요. 그걸- 정치가 언어의 예술 아닌가요? 그걸 못하면 네. 그걸 못하면
믿음을 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믿음을 갖지 못하는 지도자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뭐 예전에 YS DJ 이런 사람들 보면 자기 새를 뒤에 가서는 또 만들기도 하고 나랑 목숨을 같이 할 수 있는 원내는 필요 없고 원내 의원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과연 있는지도 의문이. 최소 8명만 있다면 이런 소문 안 당할 것 같거든요. 8명만 있으면 나랑 결사체 8명만 있다면 원내에 뭐가 두렵습니까? 사실 겁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네, 근데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른바 친한 의원들도 뭐 멀어졌다 이런 이야기가 네. 막 나오죠. 사람을 자기 사람으로 못 만드는 것 같아요. 이건 정치력인데 그걸 한 번도 검증받지 그러니까요. 못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너무나 급하게 전당대회에 나와가지고 당대표가 된 그 후과를 사실상 그대로 안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냥 민주당 핑계대지 말고 김건희 여사 특검 받으십시오. 그게 정답입니다. 그걸 못하면 안 될 겁니다. 어쩌면 한동훈 대표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몇 개 없는 것 같아요. 앞으로는 그 선택을 하느냐 아니면 본인이 도태되느냐 그런 기로에 서 있을 것이다. 기복근 프로젝터 말씀도 하셨고요. 대통령 전환 반환이니까 대통령이 다른 건 몰라도요. 네. 권력 투쟁은 잘합니다. 아시겠잖아요. 네. 그 안에 계셨잖아요. 예, 저도 쫓겨났습니다. 이준석 대표하고 그때 저도 쫓겨났다니까요. 기획사 그 피해자. 어쩌면 피해자시잖아요. 그리고 뭐 가차 없고요. 기억이 납니다. 뭐 사실 그거 할 때 뭐 정말 한치의 어떤 주저함 없이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리고 한 번 굽히면요. 네. 배려하는 게 아니고 밟아버리는 스타일이라. 아하. 예. 그래서 맞서지 않으면 결국은 사단이 나는 거죠. 예. 지금 이 제목이 이게요. 한동훈 헤어질 결심, 결핵만 남았나 하지만 사실은 남았다. 두 분이 짚어주시는 바로 따르면 이제는 시간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11월 11일이 정권 반환기고요. 또 3개월 김옥근 프로젝트 얘기했으니까요. 한동훈 대표님은 더 잘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이슈합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철근, 장윤미 두 분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내일 방송도 저희 소개 좀 해드리겠습니다. 내일은 토마토 여론조사로 살펴보는 한 주간 민심 살펴보는 쇼미더 민심 준비되어 있고요. 이슈 3합도 다시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일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2부는 뉴스인사 프라임 진행됩니다. 멤버십 가입하고 또 많이 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한 발 더 들어가는 고품격 시사대담 뉴스 인사 프라임 시작하겠습니다. 매주 수요일 정치 뉴스 유쾌하게 배달해 드리는 정치 배민 시간입니다. 배종찬 인사이트 K 소장, 이상민 PD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나올 때마다 이게 화면이 이렇게 가득 찰 수가 있나 그러니까요. 놀랄 정도로 가득 지지가 찹니다. 너무 좁습니다. 너무 좁아요. 좀 화면을 키웠으면 좋겠어요. 글쎄요, 살을 빼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아, 제일 뜨끔한 사람이 크게 웃었습니다. 예, 아유 얼굴이 이렇게 가득 차고 반짝반짝거리고. 저는 감량을 했습니다. 이상민! 네. 이상민 PD가 살이 많이 빠졌어요. 저는 맞죠? 공약을 지켰습니다.
몇 킬로 뺀 겁니까? 많이 뺐어요. 옷도 공약을 지키지 않는 자 사퇴하십시오. 배정사님 죄송하지만 더 찌신 것 같아요. 맞습니까? 저도 마찬가지고요.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 좀 이어가겠습니다. 확진이네요. 네. 네, 확진자입니다. 예, 네. 확진자. 네, 어쩔 수 네. 없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어제 부산 범어사에 가셨어요. 업보로 생각하고 국민 또 나라를 위해서 자구우면하지 않겠다. 돌을 맞아도 앞으로 가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대통령 발언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이거 참. 이제 이해가 안 됩니다. 왜 그러세요? 이때까지 그래도 좀 중립적으로 말씀하셨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네. 이해가 안 가는 게 저는 제가 중립적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대통령은 어떻게든 지지율을 올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부산 범어사, 부산 민심이 지금 심상치가 않아요. 부산 범어사의 범어사. 선임들께서도 큰 선임께서도 작은 선임께서도 그런 생각할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에게 정말 중생의 이 업보를 다 네. 생각해서라도 지지율을 올려달라. 그리고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달라.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한동훈 대표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국민들의 목소리, 국민들. 여론에. 예. 그러면 오바마 대통령은 바보입니까? 그럼 트럼프 대통령은 바보입니까? 트럼프 대통령이고 오바마 대통령이고 다 지지율에 신경 씁니다. 아니 지지율 없이 미국 대통령 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심지어는 윤석열 대통령도 지지 안 받고 대통령 당선될 수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거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잘한다, 못한다, 좋다, 싫다가 아니라 국민 여론은 지금 분명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지율이 너무 낮다. 네. 국정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다. 그 내용의 핵심은 중심에는 김건희 여사가 있다. 있고. 제발 이 문제 해결해 달라. 그 이야기를 범어사의 큰 선임인들 전달을 안 했을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 이야기를 겸허하게 윤석열 대통령이 받아들여서 국정을 더 좋게 하고 지지율을 높이고 하면 누구에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근데 돌 맞아도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게 맞나 싶어요. 어떤 돌이죠? 그러니까요. 어느 돌인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네. 아니 이거 보세요. 아유, 대통령 제가 나오시네. 그거는 다 업보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제가 정여 스님 또 정호 스님을 만나가지고 다 얘기를 드렸어요. 이 모든 건 다 4대 개혁 중요한 거 있지 않습니까? 4대 계획이시죠. 이거를 다 탄탄대로 걷기 위해서 제가 돌을 맞는 한이 있더라도 아야! 돌 이렇게. 맞았네. 예. 이게 뭐 준석인지 뭔지 하는 돌인지 모르겠지만 아니 지금 제가 제대로 가겠습니다. 심지어 우리 원고에는 돌이 아니라 돈이라고 돼 있어요. 제 글쎄요, 또. 아니 어쨌든 제가 걷겠습니다. 예. 좀 저런 분 때문에 제가 못 걷는 겁니다. 저분이 제발- 돌처럼 생겼잖아요. 제발 살 좀 빼세요. 어? 살 좀 저런 빼세요. 분들- 그러세요. 예. 살 좀 빼라고요? 예. 네. 아니 저분 오늘 사바세계와 안녕을 하고 싶으신가? 왜 저런 말씀을 하시지? 참 그. 참, 알겠습니다. 아유, 돌 맞고 가세요, 그러면. 네. 네. 지금 가장 문제는 사실 계속 얘기를 하지만 김건희 여사 부분이거든요. 근데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치고 좀 힘들다, 뭐 대외 활동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봤을 때는 민심을 좀 제대로 읽지 못한다, 이런 것 저는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두 가지인 들으셨어요? 것 같아요. 예. 아주 냉정한 네. 아니면 아주 삼엄한 네. 이 민심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달되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네. 누군가 또는 대통령 스스로가 다 전달이 될 거예요. 지금 우리 뉴스토마토의 내용 네. 또 국민 여론조사 다 대통령실에 그 국민들 세금 받고 일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대통령의 사비로 운영되는 대통령실이 아니에요. 국민들의 이 혈세로 운영이 되는 대통령실입니다. 그러면 그걸 전달을 안 하면은 무책임한 것이죠. 전달하겠죠. 정말 해야 되는데. 그는 전달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그걸 통감 못한다면 저는 이렇게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현실을 완전히 지금 벗어나 있다. 그러니까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애틋함, 사랑, 그거는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만. 이해가 돼요. 예. 아니 제가 드린 말씀은 예. 그 개인으로서는 개인으로서는. 예.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에 대한 사랑과 또는 심정과 또 국민에 대한 국정과 또 민심은
전혀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걸 뒤섞어 버린다? 이거는 국가 통치가 안 되는 거죠. 자, 심각한 거죠. 대통령께서 하여튼 좀 글쎄요. 자, 한동훈 대표 만남도 좀 그렇습니다. 한동훈 대표 대통령 만남 그렇게 뭐 독대든 대담이든 면담이든 본다고 했는데 결국은 빈손해동이었던 것 같아요. 한동훈 대표가 브리핑을 원래 하기로 했는데 브리핑도 없이 그냥 갔습니다. 대통령실도 브리핑 없이 또 기자들 질문 답하지 않았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빈손? 아니 뭐 해동? 맹탕이었죠. 예. 맹탕이었죠. 그래서 저는 이미 한동훈은 알고 있었다. 아, 알고 있었다. 이미 맹탕일 걸 알고 있었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난 20년간 윤석열 대통령과 일을 했던 한동훈 대표가 네. 뭐 가깝다고는 하지만 가깝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윤석열 대통령을 잘 알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만큼 알겠죠. 그만큼 잘 알고 알겠죠. 있는 것이죠. 예. 그리고 더 잘 알고 있는 것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잘 알겠죠. 아마도 그래서 문자를 뭐 몇백 통 했다고 하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사이 윤한 관계가 이렇게 박살이 나버린 것은 그 김건희 여사의 관계 때문일 거예요.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윤한 해동이 아니라 윤김한 해동을 했었어야 된다. 김건희에서 그렇죠. 나와야 된다. 김건희 여사까지도 있었어야 됐다. 어허. 차라리 그렇게 해동을 진행해서 풀든지 말든지 했었어야 된다. 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지경이면 이미 뭐 말은 다 한 거죠. 그래서 맹탕이 예고됐다. 그래서 질러버린 거죠. 3대 요구. 네. 그래서 그 전에 질렀다는 그렇죠. 거죠. 언론을 이미 통해서. 질러버렸죠. 이거 예. 윤석열 대통령이 안 받을 가능성도 높고 맹탕이 될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국민들한테는 내가 이거 지른다. 네. 이 빨간 파일에 담아가서 전달을 한다. 빨간 파일 보였어요. 그렇죠. 네, 이걸 사진에. 이제 내 사진은 뒤통수만 나온다. 네. 예상을 한 거죠. 네. 그다음 또 하나가 뭐냐면 테이블도 사각 테이블이에요. 이것도 참. 이건 왜냐하면 해동이 상당히 사각 끓일 것이다. 또 이제 농담도 하시고. 네. 네. 그래서 이제 참. 근데 테이블이 너무 길어요. 저는 테이블이 저렇게 못 길쭉한 넘어오게 하려는 느낌도 들어요. 아. 전 제가 느끼기에는 그럴 수 있겠네요. 면회실 같아요. 네네, 약간 예. 그러니까 저 사진을 보면서 너무 사진이 휑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선을 긋는다는 의미. 그런 느낌이 느껴져요. 그렇죠. 개인적인 그다음에 이제 느낌이지만. 일종의 어떤 사람들은 저기 치료실 같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그리고 한동훈 옆에 정진석 비서실장은 마치 수사관 같았다. 네. 그러니까 이제 검사와 수사관 그 옆에는 이제 피의자. 네. 그동안은 피의자의 심정을 몰랐을 한동훈 대표도 이제는 피의자의 심정까지도 알게 됐다. 그러니까요.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예. 그런데 뭐냐면 또 하나는 자리 배치 또 표정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딱 이 두 손을 탁 올리고 있거든요. 표정이 뭐 이런 것이거든요. 화가 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화가 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브리핑도 한동훈 대표가 걷어차버렸죠.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완전 사진도 뒤통수를 나오지만 뒤통수를 또 맞아버렸죠. 왜? 한 대표가 돌아가고 난 뒤에 만찬이 있었고 그 만찬을 누구와 함께 추경호 원내대표와. 자, 그런 부분들이 한동훈 대표 얘기를 한번 들어봐야 돼. 화나시지 않습니까? 제가 기다렸습니다. 뭘 기다려요? 저렇게 말을 지어내고 예. 각색하는 거. 우리 대통령과 제가 박살이 났다 이런 얘기를 언제까지 말 각색하는 거 듣고 있어야 됩니까? 맞지 않나요, 근데? 저는 네. 이런 말 각색하는 거 들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각색하는 거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예. 지금 용산이지 않습니까? 용산이요? 지금 용산은요. 예. 말의 각색을 할 때가 아닙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요. 네. 김건희 여사 관련된 3대 제안 있지 않습니까? 네, 하셨잖아요. 각색할 때가 아니라 예냐, 노. 이거 둘 중에 하나 정할 때입니다. 이거 분명히 정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뭐 하나도 하지도 못하셨던 것 같은데. 그거는 제가 말할 때가 아니죠. 그쪽이 정했다는 거죠. 아니, 저는 분명히 제안 드렸습니다. 약간 좀 제가 그 전날부터 네. 참모들 모아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약간 모멸감 드셨을 것 같지 않습니까? 모멸감 그렇죠. 느꼈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네. 그 두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제안을 드렸으니까 네. 답하는 게 순서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눈에 띄는 게 제로 콜라. 25분간 기다렸던 제 심정하십니까? 그거도 그걸 커서서 그러니까 기다렸다고. 아니, 하는데. 25분간 지금- 기다리지 못하셨으면 지금 한동훈 답하시는 게 먼저입니다. 한동훈 대표도 답답한 게 뭔가 답답하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무성하긴 한데 김무성은 아닙니다. 무성하긴 저게 한데 말입니까?
각색하지 마시고 답이나 하십시오. 무성은 한데 뭐 나오는 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래요.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그래요, 게 진짜로. 아니 전당대회 나가기 전에 최혜명 특검 이야기했지만 뭐 결국 진전된 건 없죠. 네.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 3대 요구 나왔지만 진전된 건 없죠. 뭐 한남 7, 네. 한남 7인 이야기했지만 진전된 거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무슨 이야기냐면 한동훈 대표가 내 지르기는 지르지만 결국은 어떻게 수렴이 되냐? 제로예요. 제로입니다. 제로 콜라예요. 제로 콜라예요. 근데 지금 또 직결했다고 하잖아요. 지금 두 번째 직결이잖아요. 그죠? 2차 직결을 했는데 너 나온 거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대표도 답답한 게 그러면 끝장이냐 아니냐 이것도 저것도 아닌 거예요. 네. 근데 이대로 흘러가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대로 마이웨이, 아메리칸 파이. 그다음에 한동훈 대표는 한동훈 대표대로 제로 콜라. 제로 콜라. 그다음에 스타카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되어 버리니까 스타카토는 뭐예요? 아니 말을 할 때 말투가 자꾸 스타카토 네. 왜 제게 이런 말씀을 묻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어떡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평론도 어떻게 제로 콜라입니까? 남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탄생이 날아간 겁니까? 제로 아니, 콜라- 만들 때부터 제로 제가 콜라입니까? 그래서 어저께서 그건 믿기 쉽습니다. 어제 제로 콜라를 마셔봤어요. 마셔봤어요? 제로더군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뭐냐면 말입니까? 저 결과- 외국어입니까? 아니면 저 결과를 내야 돼요. 외래어입니까? 그래서 저는 차라리 그냥 막걸리라도 정말 정신을 막걸리 왜 나오는 겁니까? 왕창 마시고 뭔가 좀 일을 내든지 막걸리 이것도 말입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 말씀을 평론입니까? 이 말씀 아니 제가 짧게만 말씀드릴게요. 예, 왜냐하면 짧게 말씀해 왜 그러냐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꽉 막혀 있는 것이 네. 한때 국정이 뒤틀렸던 이명박 전 대통령도 그래도 그 이후에 친서민 중도 신용을 통해서 반전을 했습니다. 네. 아까 우리 앞 코너에서도 11월 10일이면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반환점이에요. 네. 핵핵핵 그리다가도 임기 반환점 오면은 생수 한 사발 들이키고 또 반전을 해요. 네. 그게 이명박 정부 때는 친서민 중도 실용이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전국이 꼬여 있을 때도 90년인가요? 1990년에 YS 아시잖아요. 학셀 그런 거 하지 마시고요. 그런데 빨리 얘기해 주세요. 그, 너무 그때 YS 김영삼도 예, 예. 막 이제 압박이 되죠. 노태우 세력들이 압박이 되니까 박철원 들어오니까 박태준 들어오니까 그때 산에 가자. 그래서 마산을 갔어요. 마산에 가자. 진짜 마산을 갔어요. 예. 그래서 전세를 뒤집어 버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정권도 잡았고 대통령 선거 당선된 선거도 잡았고 YS 시대가 열려요. 네. 문민 시대가 열립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한동훈 대표도 뭐 뒤엎지는 못하고 윤석열 대통령도 범어사를 갈 뿐이지 반전도 못하고 어떡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양쪽 다 지금 애매한 네. 상황으로 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저런 평론이 이해가 안 됩니다. 어쨌든 이해해요. 저는 예. 반드시 제 입장을 관철할 것이다. 관철하실 그런 것이다. 말씀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한 대표님 응원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반드시 응원하시더라고요. 예. 대통령의 그 입장을 꺾어 놓으시길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예. 파이팅! 파이팅! 저는 요즘 잘한다.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네. 지금 이 날짜는 잡혔습니까? 지금 여야회담 저는 이 여야회담이 분수령이 될 것 아직 같아요. 잡히진 왜냐하면 않았죠. 예. 우리가 상상을 못했잖아요. 아니 한동훈 대표가 오히려 이재명 대표와 더 가까워질 수도 있다. 네. 왜냐하면 대통령하고의 만남에서는 그래도 뭔가 지금 다 뭐 맹탕이에요. 네. 그런데 여야 대표회담 1차 회담은 뭐 그렇게 썩 성과가 나온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여야 의정협의체 이야기라도 나왔습니다. 저는 여야 2차 회담이 분기점이 될 것 같아요. 왜냐? 이재명 대표가 금투세 있죠. 금융투자소득세 저는 폐지로 돌았을 것 같아요. 네. 이걸 덥석 한동훈 대표가 물게 해준다? 파란이 벌어집니다. 왜? 아니 금융투자소득세는 윤석열 대통령도 원했고 한동훈 대표도 원했는데 결국 키는 누가 지고 있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가 그렇죠. 잡고 있거든. 네. 근데 금투세는 당에서도 지금 진성준 정책위 의장 반대하는데 여야 대표회담에서 금투세 딱 나온다? 저는 이게 일이 벌어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좀 더 말씀을 드리면 한동훈 대표가 그 일정을 취소하고 친한계 만찬을 했던 상황인데 그러면 우리 배종수 의원님 보시기에는 한동훈 대표 친한계
선택지가 있습니까? 뭐 저는 지금 어떤 누군가요? 지금 헤어질 결심 얘기도 나왔거든요. 어. 공적인 의식이다 이거. 제 예상은 이렇게 합니다. 네. 한동훈 대표가 전면전을 선포하기는 어렵다고 봐요. 네. 왜냐하면 본인도 굉장히 큰 리스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전면전. 그런데 저는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일이 벌어진다. 의원들이 일을 낼 것 같아요. 의원들이요. 왜 그러냐면 한동훈 대표는 지금 원내도 아닙니다. 그리고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본인도 상당히 리스크가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하고의 관계를 생각하면 지금 이렇게 빠른 시기에 전면전하기 쉽지는 않은데 문제는 뭐냐. 민주당이 좀 수정을 해서 특검법을 김건희 특검법이든 또 최혜병 특검법이든 좀 수정 보완을 한 다음에 좀 국민의힘 의원들도 받아들일 만한 내용으로 올리잖아요. 지난번에 4명이 이탈했죠. 이번에 저는 친한계에서 추가로 4명 더 이탈하면서 8명. 그렇죠. 그러면은 가능하다. 법이 재의결에서 통과되는데 이건 한동훈 대표가 주도한 게 아니에요. 한동훈 대표는 분명히 부결이라 그랬는데 의원들이 오히려 물밑에서 주도를 내서 저는 빠르면 12월, 저는 내년 1월 정도에 통과 가능성이 있다. 통과도 된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민이 많이 최혜병 특검 그렇죠. 최혜병 특검 왜냐면 여론이 더 악화될 수 있죠. 네. 이번 주 금요일 날 나오는 한국 갤럽 여론조사가 대통령 지지율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네. 그러면 이제는 의원들이 네. 지역에서 아 이거 심상치 않다. 수도권 한나라당 지금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 있잖아요. 한나라당이 왜 나오죠?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네. 이러면은 저는 그렇게 그럴 행동할 가능성도 왜냐하면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네. 대통령의 임기보다는 국회의원들의 훨씬 임기가 기니까. 더 길다. 또 하나는 네. 또 있습니까? 좀 짧게 하나만. 지금 왜냐하면 박지원 변호사가 알기 때문에 네. 선거법 지금 지난번 네. 그 총선에 이미 이제 끝났잖아요. 네, 그 네. 기소될 사람 기소되고 무혐의 된 사람 불기소된 사람 불기소 끝났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의원들이 나설 수 있다. 그렇죠. 감행할 수 있다. 10월 이제 6개월 지났기 때문에 가능하다. 의원들이 움직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김승수입니다. 사실 이 본인을 봤을 때는 이 정치의 실종이라는 게 사실 이렇게 무서운 것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계속 계속해서 되는 겁니다. 뭐라고 해요? 그래도 여야 관계라는 게 정치가 실종될지라도 협치 정부라는 게 사실 이거는 것이요. 가만히 계세요. 여야 여수자 지하도 그 전국이라는 것이라도 이렇게 될 것인데 정치를 보완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뭔진 몰라도 하여튼 복원하자는 말씀은 들리네요. 안녕하십니까. 한교안.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고 이렇게 난국을 타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뭡니까? 부정선거를 해결하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예, 자 조심히 가시고 저건 좀 조용하시네요 요새는 그렇죠? 연구 출연 검사가 됐으면 좋겠네요. 네. 네. 가만히 계세요. 배종찬. 배종찬 배종찬이 부정입니다. 부정이다. 고맙습니다. 자, 이게 결국은 민심이 좀 더 악화되고 지금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그렇죠. 당 지지율, 대통령 지지율, 갤럽 이거 금요일 나옵니다. 그렇죠. 며칠 있다가 이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예. 수도권 의원들은 그럴 수밖에 없다. 그래도 지금 수도권 의원들만 해도 대략 한 20여 명 되나요? 그 정도, 그 정도는 될 거. 되죠. 그 정도는 돼요. 예, 예. 지금 국민의힘이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가 한 20여 명 됩니다. 네. 그러면은 그리고 또 위원장, 네. 지역 위원장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지금 이 상태에서 2026년 지방선거 기대할 수 있습니까? 다음 지방선거. 그런데 예. 임기는 대통령보다 더 길어요. 네.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냥 특검법 받자. 아. 지금 여론으로는 예. 우리가 청명해 죽든 한식해 죽든 죽는다. 그러면 한동훈 대표는 주도할 수 없다 하더라도 그 밑에 현역들이나 그렇죠. 그런 당사자들이 할 것이다. 지금 상황들을 보면 박정훈 의원이나 네. 지금 이른바 친한계라고 이야기하는 의원들을 보면 김종혁 최고위원도 네. 발언 보면은 그다지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갈 수 있다는 반응은 아니잖아요. 되게 세게 비판을 지금 더군다나 합니다. 예. 명태균 리스크에 나오면 명태균 리스크를 보면은 지금 27명 나오죠. 물론 네. 이제 민주당도 포함이 돼 있기는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강혜경 씨는 김건희 여사가 공천 개입했다고 이야기하고 물론 진위는 가려져야 되겠지만 네. 이런 파장들이 계속되고 있어요. 저는 핵심은 12월 왜 그러냐면 11월 달에 이재명 대표
1심 선고가 나왔는데도 여론이 별 변한 게 없다. 네. 그럼 12월 달에 의원들이 그때 가서는 이제 국민의힘 수도권 의원들은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래서는 빠르면 12월, 그 다음에 조금 늦더라도 1월 달에는 이 특검법 중에 될 것이다. 하나는 통과될 가능성이 예. 매우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뭐 안철수 의원님은 어떤 상황을 갖고 계시는지요? 안녕하십니까. 예. 이럴 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의료 대란 문제 굉장히 심각한데 이럴 때일수록 민생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말씀 분명하게 드리고 맞아요. 예. 저 돌아가겠습니다. 뭐 하나 하고 가세요. 아니 근데 의원님 명태균 씨하고 사진을 찍었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명태 얘기 저는 그분 모른다니까요. 그리고 제가 그분 뭐 리스트에 올랐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 그러니까요. 그건 얼토당토하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그분은 저 반대편에서 제 상대 후보를 도왔던 분인데 그렇습니까? 어떻게 제가 그분하고 거래를 하나요? 아니, 지난번에 단이라도 결단을 내렸던데 그래서 명태균 그거는 씨 상식에 안 맞는 말이다. 이렇게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네. 날씨가 참 추워졌어요. 네. 호날두가 추울 때 하는 말이 뭔지 아시나요? 호날두가요? 오. 아, 추워. 날도 호날두 춥다. 춥다. 호날두 춥다. 재밌네요. 네. 제가 맞췄잖아요. 네. 예, 아유, 아니 의원님 그리고 의원직을 걸고 제 차례인데요. 네네. 이제 혹시 연극에서 가장 잔인한 부분 뭔지 아시나요? 모릅니다. 피날레. 피날레. 아야. 재밌네요. 아유, 잔인하게 안 웃네요. 네, 재밌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잘 가십시오, 의원님. 예. 어쨌든 리스트 저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예. 그럼 명태균 리스트 얘기 좀 해보죠. 27명이 공개가 됐습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이게 실체가 네. 빨리 좀 밝혀져야 된다고 봐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근데 지금 다들 궁금해하는 건 그거잖아요. 왜 윤석열 대통령이 범어사에 가서 업보다 또 도를 막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왜 명태균 씨 관련된 일은 대통령이 직접 나서지는 않더라도 네. 그럼 대통령실에서 왜 빨리 좀 처리를 못할까요? 처리를 왜 못하죠? 그러니까 지금 왜냐하면 강혜경 씨도 그렇고 또 명태균 씨도 그렇고 지금 계속해서 입을 열고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 강혜경 씨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대통령까지 입에 올렸어요. 자, 윤석열 대통령은 장님 무사다. 김 여사는 저는 언론 보도 된 거 말씀드리는 예. 겁니다. 주술사다. 그러면 김건희 여사가 무사를 얻고 있는 주술사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제가 거론한 게 아닙니다. 국감장에서 강혜경 씨가 지금 일파만파 국민들은 이걸 믿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왜 지금 저는 자꾸 이 부분을 해결을 해야지 그러면 가만히 놔두면 해결이 됩니까? 장림 무사 대통령 김건희 여사가 안진뱅이 주술사. 그렇죠. 게다가 지금 이런 얘기. 국민의힘 지역의 정치인들이 무려 20명 이상이 지금 거론되고 있거든요. 네. 물론 명태균 씨는 자기가 만나지 않은 사람도 포함이 됐다. 뭐 명태균 강혜영 사이에 또 갈등 구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네. 저는 어쨌거나 간에 뭐 여러 이제 정치적 공방은 이루어지겠죠.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서 왜 이러느냐. 민주당은 또 민주당의 의원들은 최고위원 한 사람은 나는 내 이름이 왜 거론되느냐. 이현주 의원이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이게 오래 지속되면 누구에게 가장 크게 부담이 됩니까? 국정에 부담이 되는 거죠. 맞습니다. 빨리 그래서 정리가 좀 돼야 된다. 빨리 네. 정리가 되는데 왜 정리가 안 될까가 납득이 안 되는 네,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언급됐어요. 홍준표 시장님. 빨리 이런 선거 브로커하고 얘기를 이제 그만해야 됩니다. 느닷없이 나까지 끌어들이는 게 아주 유감이고 개차반같이 행동하는 사람과 어울리면 똑같이 이거 분류가 되는 거예요. 하나씩.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박지훈 변호사도 배종찬하고 어울리니까 똑같이 취급받잖아. 좋은 거죠. 좋은 거 그러니까 아닙니까? 좋은 거죠. 아니죠. 그건 배종찬 생각이죠. 그러니까 건묵자흑이라고 예. 친구를 잘 사귀어야 된다. 맞아. 내 그거를 단단히 일러두고 있어요. 아니 근데 시장님, 앞으로 주의하라. 네 이렇게. 시장님 어? 지금 여론은 대구 언제부터 대구- 여론 얘기했다고? 대구 경북 특별시가 되면 그거 안 됐잖아요. 왜 안 됐어요? 지금 됐는데. 안 됐는데. 아 속보 몰라요? 안 됐잖아요. 됐어. 안 됐어요. 아니 대구 경북 특별시 합의가 됐잖아요.
경북이 왜요? 아니 대구 경북 특별 마산이나 신경 써요. 하기로 합의됐어요. 저 속보 뉴스 라이온스 나왔어요. 파크 와가지고 저 코리안 시리즈나 구경해라. 알겠습니다. 네. 저 자, 롯데 팬이 가죠. 마산 NC 아닙니까? NC죠. NC 팬이겠죠. 그렇죠? 예. LG 어이 팬인데. 관상인 롯데장. 참. 자, 마지막으로 갑자기 딴소리 하셔가지고 아 정말. 오세훈 시장도 나왔던데요. 이름 거론됐던데. 아유 정말 제 고발장에 예. 나만 아는 종이가 없습니다. 정말 고발장에 이렇게 이름이 추가될 분들이 이렇게 많은가 이렇게 통탄할 지경입니다. 우셨던데요. 누가 울었습니까? 그런 얘기가 좀. 박지훈 이름도 추가해달라 이렇게 저요? 비석계 저 부탁해요. 정치를 하지 않는데요, 뭘. 아니 정치를 하지 않는다뇨? 아니 이름을 추가하는데 정치가 필요한가요? 알겠습니다. 아니 뭐 보도에 따르면 명태균 배종찬도 추가하겠습니다. 아니 오늘 트럼프 대통령 등장 안 하나요? 트럼프가 네네 대선이 얼마 남았는데. 지금 미국에서 오고 안 있다고 가지고 합니다. 왔어요. 네, 왔습니다. 트럼프, hey 트럼프. Hi Trump, my name is Trump. 오! 지금 미국에서 햄버거 감자튀김 튀기고 있습니다. 왜 튀기고 있냐? 해리스 이기려고 일렉션 이기려고 빅토리. Korea is money machine. 분담금 너무 많이 잡아먹습니다. 더 내야 됩니다. Thank you. 햄버거 너무 맛있습니다. 빠라빠빠빠. 잘 먹네. 오, 맥도리아 좋아요. 오, 잘 드시네. 토마토 좋아요. 야 좋아요. 요, 토마토 뺏어 먹습니다. 요. 토마토 뺏어. 뉴스 토마토 좋아요. 예, 좋아요. Thank you so much, June. 알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족합니다. Thank you. 눌러주십시오. 예. 아 최고네요. 좋습니다. 최고네요. 트럼프 이제 선거 얼마 안 아니 남았으니까. 이 정도로 홍보를 해주면은 네. 해리스보다는 토마토 홍보를 아, 잘해줘서. 그럼 저희는 또 이거 누구? 아 트럼프예요. 트럼프. 중립 트럼프예요, 가야죠. 트럼프. 가야죠. 다 해놓고 중립이요. 네. 자, 오늘 좀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예. 배종수 소장님, 이상민 PD 두 분 말씀 오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고품격 뉴스 대담 뉴스 인사 프라임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아침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